자, 봐봐. 일단, 그러니까, 우리 수업에, 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수업에 궁극적인 목표가 딱 두 가지가 정해져 있어.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야. 근데 그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이제 확장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중간 정도 난이도 어차피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할 거니까 그 교재를 내가 만드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어떻게 잡았냐면 아예, 그러니까,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느냐,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느냐, 그게 이 수업의 목적이야. 그래서 문제들만 봤을 때는 다소 쉬워 보일 수가 있어. 그래서 쉬워 보이는 것들이랑 근데 걔네들을 개념을 그대로 접목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푸느냐, 그거 하나 볼 거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그걸 활용한 게 이제 심화 문제들이 나오는데, 고등학교 1학년 문제들은 사실 이론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극심화는 나오지라. 모의고사에도 극심한 아예 문제들이었거든? 그래서 심한 문제들까지 어느 정도 진행했을 때 이걸 소화할 수 있느냐, 그거를 볼 거야. 그 딱 두 개가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봐봐. 맨 앞에 나 지금 교재 준 것도 보면은 맨 앞에 나와 있는 문제들의 난이도를 보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런 애들 한번 살짝 봐보란 말이야. 되게 쉽잖아. 그치?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12페이지 잠깐 봐볼래? 이거 본 적 있어? 이거에 대한 건 좀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설명하시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나는 설명을 하는 편이야. 그리고 왜 설명하는지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진행할 거고, 그리고 다음 넘어가게 된다면 문제들 난이도 다 그냥 한 중정도?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은 21페이지인가 22페이지인가 여기 한번 봐볼래? 21, 22 여기 이제 보이지?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이쪽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 중에 이제 난이도가 거의 가장 높은 애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자, 봐봐. 자, 진행하도록 할게. 일단 정확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지. 맨 앞에 유형을 한번 봐볼래? 맨 첫 번째 유형, 1번 유형 보면은 너 문제 어떻게 푸니?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표를 암기해서 푸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푸는 경우도 있어. 근데 나중에 문제를 풀 때는 궁극적으로는 어쨌건 표 암기해서 그냥 풀 거야. 뭐 짝수일 때는 뭐 2개, 0개, 2개, 1개, 0개 이렇게 되고 홀수일 때는 뭐 전부 다 1개, 1개, 1개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막 그러잖아. 근데 그게 그래프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계속 좀 이런 걸 좀 연습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봐봐. 일단 제일 처음 시작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제곱근 나올 때 너희한테 처음에 물어보는 게 이거였었어. 예를 들어 9의 제곱근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다음 제곱근 9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였었거든. 제일 처음에 이제 수업을 할 때. 그러면 이거는 뭐 간단하잖아. 간단한 내용이지. 자, 위에는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고 밑에는 3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그냥 끝나면 안 돼. 왜냐면 이게 확장을 계속 시켜야 되는 거거든. 이게 이론적으로 봤었을 때 말이야. 뭐 계속 똑같아. 너 삼각비 배웠잖아. 그지? 삼각비 내용을 배웠는데 그 삼각비 내용 자체가 전체 삼각함수도 지금 배웠지. 삼각함수에서 가지고 놀았었던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일사분면만 가지고 노는 게 그게 바로 삼각비야. 삼각비라는 건 변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논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일사분면만 가지고 놀았던 거거든, 그게. 근데 그거를 확장시켜서 2사분면, 4사분면, 3사분면까지 전부 다 확장시켜버린 게 이게 바로 삼각함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좁은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론이 다음 과정으로 연계가 될 때 계속 벌어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거든. 여기 한번 봐봐. 이제 뭐뭐의 제곱근이라고 나와 있는 형태는 사실 원래 이제 원론적으로는 뭐냐면 얘는 방정식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러니까 방정식에서 시작을 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놈을 제곱시켜서 9가 나온다. 자, 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애들이 가장 안 보는 내용이 박스거든. 근데 박스를 진짜 유심히 봐야 돼. 하나도 놓치지 말고 유심히 봐야 돼. 예를 들어서 뭐는 뭐일 때라고 나오는 조건들이 있어. 그 조건들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그 조건을 니네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없느냐가 개념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란 말이야. 여기 한번 봐봐. 일단 얘들은 방정식을 이렇게 무조건 바꿔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얘는 그냥 표기법일 뿐이잖아. 얘는 그냥 루트 9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가 3이 나오게 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 여기를 이제 차수를 계속 늘려버리는 게 이게 바로 확장을 시키는 꼬라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여기 형태를 보게 된다면 여긴 A, 그러니까 9의 제곱근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우리 과정에서는 여기가 몇 제곱근, 몇 제곱근, 몇 제곱근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이 값들은 양수가 나올 수도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 그럼 여기를 A의 n제곱근이라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거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이건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시작. x의 n승은 a다. 그러니까 이걸 나타낼 수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사실. 나타낼 수 있어야 돼, 반드시. 정확하게. 오케이? 자, 그럼 가볼게. 봐봐. 이렇게 나타낸 상태에서 보게 된다면 얘를 두 개의 함수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y는 이거 한번 수업 들은 적 있지? 이거 설명 들은 적 있지? 오케이? 그러니까 항상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 1번 유형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얘에 대해서 접목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 그리고 조금 더 과정까지 갈 거야. 봐봐. 그럼 y는 여기 꼬라지가 어떻게 되냐면 x의 n승 꼬라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y는 a라고 이렇게 나오게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얘네들의 그래프를 그려버리게 된다면 잠깐 x의 n승에 대해서 살짝 생각을 해볼까? 이거는 뭐랑 뭐로 나뉘지? 홀수랑 짝수. 왜 그렇게 나뉘어? 홀수면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데 노노노노. 그래서 기억을 이거 잘해야 돼. 이걸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이런 일이 생겨. 근데 이런 일이 지금 너희 지금 많이 배우지 않았잖아. 그렇게 어려운 과정들 들어가지 않았잖아. 완전 킬러 문제들 접근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이렇게 헷갈리는 일이 생기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용수식 수학 이론이라고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 봐봐. 엄청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 좀 잘 들어줘. 봐봐. 이건 위, 아래. 그리고 여긴 큰, 여긴 작은. 이거 열린, 이거 닫힌. 뭐지? 6개가 있는데 홀수 짝수 위, 아래, 오른쪽, 왼쪽. 오른, 왼쪽.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뭐가 빠졌나? 아무튼 여기 중요한 것들부터 한번 가보자. 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선택할 것 같은 거 그냥 진행하면 돼. 여기 이응 기억. 이렇게 총 6개야.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많이 선택할 것 같은 거. 오케이? 뭐가 더 좋아, 싫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더 좋다고 생각할 것 같은 거. 그냥 마음이 삐뚤어진 아이가 아니라면 그냥 선택할 것 같은 걸 그냥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자, 짝수 홀수. 짝수 오케이. 위, 아래? 위. 큰 거, 작은 거? 큰 거. 열린 거, 닫힌 거? 열린 거.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응 기억? 기억 이응 이건 나시고 이거는 돈이야. 근데 너한테 뭘 던질까 지금?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선택할 것 같은 거, 둥글둥글한 거, 좋은 거 우리가 선택을 해야겠단 말이야. 봐봐. 자, 그러면 이게 근데 사실 함수 파트에서 이 기하 파트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이론들이야. 그러니까 좀 기억을 잘 해달라고. 이응 기억은 뭐냐면 우함수, 기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자, 봐봐. 그럼 여기 한번 접목을 시켜볼게. 봐. 여기를 우리가 x의 n승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y는 x의 n승이 자 y는 x의 n승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건데 이쪽은 n이 짝수일 때를 한번 우리가 볼 거고 이쪽은 n이 홀수일 때를 볼 거란 말이야. 그냥 간단한 거야. 짝수가 좋아, 홀수가 좋아? 짝수가 좋잖아. 이응이 좋아, 기억이 좋아? 이응이 좋잖아. 그러니까 얘가 우함수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기함수가 되는 거야. 이 과정을 그냥 이게 이미지화 시켜서 완전 그냥 암기를 해버려야 되거든? 왜냐면 그냥 나중에 뭐는 뭐다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단어로 암기를 해버리잖아? 그럼 막상 문제를 풀게 될 때, 그러니까 그냥 얘를 물어보면 풀겠지. 그렇지만 얘가 심화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개념이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예 표 자체를 이미지화해서 그냥 외워버려. 어떤 것까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말이야. 오케이? 계속.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한번 봐보자. 자, 그럼 얘는 x의 n승이 짝수라고 했고 x의 n승이 이거 홀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짝수면 우함수란 말이야. 그럼 우함수, 짝수에 대한 가장 쉬운 그냥 예를 하나 내가 들어볼 거야. 어떤 그래프가 생각나니? y는 x의 제곱 생각이 나지? 그리고 여기 한번 가보자. 자, 이쪽은 y는 x의 제곱을 하나 예로 이렇게 들 거고 이쪽은 y는 x의 세제곱을 예로 들 거야. 오케이? 자, 조금 똑똑한 아이들 같았었으면 여기서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랑은 얘기했었을 거야. 얘는 코사인 그래프, 얘는 사인 그래프. 아무튼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 봐봐.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우함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y는 x의 제곱 그래프는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거든. 오케이? 그리고 y는 x의 세제곱 그래프는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형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거든. 뭐 이런 식으로 말이야. 자, 봐봐.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떤 성질들을 알아야 되는 거냐. 자, 잘 봐. 얘는 지금 y는 x의 n승이라는 그래프 하나랑 그리고 y는 a란 그래프 하나랑 이렇게 만나는 교점을 생각하면 되는 거고 만나는 교점이 바로 공통근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럼
양수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잔 말이지. 이건 A가 0보다 클 때를 얘기하는 거고, 다시 이건 A가 1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 0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A가 0보다 작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 오케이? 이렇게 되면 교점의 개수에 몇 개가 나오는 거야? 0개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걸 좀 이미지화해서 완벽하게 좀 암기를 해줬으면 좋겠단 말이야. 자, 계속 여기는 전부 다 몇 개다? 한 개다. 이걸 왜 우리가 잘 기억을 해놔야 되는 거냐면 이게 무궁무진하게 계속 확장을 해버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확장을 한번 해볼게. 이런 식으로 말이야.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할 수가 있는 건데 오메가에서도 확장을 시킬 수가 있어.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 x의 세제곱이 1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실근은 무조건 뭐가 나오고 허근은 뭐가 나오고 이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 이건 암기하고 있지. 암기하고 있어? 자,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 부분도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어? 확실하게 하고 있어? 어떻게 확실하게 확인하고 있는데? 이거에 실근은 뭐 나와? 1이요. 1이요? 그리고 허근은? 아, 그러니까 그 근해 공식 뜬거 말이요. 아하, 봐봐. 오메가랑 오메가 바 이렇게 나오잖아? 네. 그치?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하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꼬라지지? 마이너스 오메가 바 이런 거는 그냥 무조건 암기해줘야 되는 거야. 이건 그냥 뭐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그냥 사람이라면 무조건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얘는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 얘는 시험에 안 냈으면 선생님이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것들은 기계적인 암기가 필요한 애들이야. 이건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이건 마이너스를 여기 양변에 곱했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럼 마이너스 1분의 x 전체의 세제곱이 1이라고 얘기하니까 사실 얘랑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거든.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얘가 오메가다, 얘가 오메가 바다 했으면 얘가 오메가다, 얘가 오메가 바다 해서 이렇게 연결 지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3순환이고 얘는 6순환 이렇게 진행되는 거였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랑. 조금 더 가볼까? 이게 옛날에 좀 논란의 소지가 좀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거 한번 가봐. 자,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건 어떻게 되는가? 라고 이렇게 됐어. 실수인 걸 풀라고 얘기를 했어. 오케이? 뭔가 이런 식으로 물자가 나왔었거든. 뭐 기억,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에 이것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2개이다 라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아니면 4제곱근을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는 거지. 이건 어떻게 접근해 줘야 될까? 4제곱근을 구하여라 라고 만약 이렇게 나왔다면 방정식을 일단 바꿔볼게. 그럼 x의 4제곱이 뭐가 나와? 마이너스 16이 나와. 물론 복소수범이 나와도 돼. 상관없어. 자, 계속 진행하면 어떻게 돼? x의 4승 더하기 16은 오케이, x의 4승 더하기 16은 0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거 인수분해 때릴 거지. 어쨌건 얘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말이야 꼬라지가 몇 개가 나오게 되겠냔 말이야. 4개가 나오긴 하게 되겠지. 그럼 답을 4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0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게 참 논란의 소지가 많았었어. 근데 이게 학교 선생님들마다 좀 다르거든. 그래서 절대적인 법은 학교 선생님을 따라야 되는 게 맞긴 맞는 거야.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가끔 이걸 가지고 수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을 얘기를 하자면 고등과정에서 얘는 다루면 안 돼.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정의가 되어 있냐면, 고등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가 짝수가 제곱 넘는 짝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2를 초과하는 짝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4 이상이 되겠지? 4 이상의 짝수에 대해서는 음수의 제곱근은 논하지 않는다가 정확한 개념이야. 왜냐면 얘도 그냥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어차피 선생님 4제곱근의 루트에 마이너스 16이라고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루트에 얘 뭐니? 4i니?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러면 루트에 마이너스 4i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맞나? 네. 맞아? 뭐 어쨌건 간에 그냥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그럼 얘를 가지고 얘 하나만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해볼 건데, 얘 봐봐. 어쨌건 루트라는 것은 말이야 제곱근의 개념이잖아. 제곱을 시켜서 이것이 나온다라는 거잖아. 근데 제곱을 시켜서 복소수가 나오는 게 뭐가 있냔 말이야. 사실 이거 존재하지 않거든. 그래서 고등과정에선 정확한 개념은 음수의 2가 넘는 짝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맞는 말이야. 오케이? 근데 학교 선생님들마다 달라. 이게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시긴 한데, 아니면 이건 고등과정에선 언급하지 않으니까 말을 안 하는 게 맞단 말이야. 근데 학교에서 가끔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4제곱근 루트의 마이너스 16은 얘의 4제곱근 중 하나다 라고 얘기하게 된다면 이건 맞냐 틀리냐에 대해서 좀 찬반 논란이 좀 있단 말이야. 어떻게 될 것 같니? 원래는 틀리는 게 맞는 거거든. 왜냐면 이거는 존재해야 안 해? 안 하지. 그러니까 표기를 하면은 굳이 표기를 하자면 억지로 표기를 하자면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답이 틀려야지 맞는 건데 학교 선생님들께서 가끔 표기는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 근데 그때는 누가 무조건 법이야? 학교 선생님이 법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좀 있어. 그러니까 뭐 컴마 같은 경우도 원래 서술형으로 쓰면은 그 감점하는 선생님들이 좀 있거든? 근데 감점하지 않고 컴마하면 그게 맞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표기법들은 선생님들이랑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일단 간단하게 정리부터 해보자. 시작.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이런 거를 그냥 내가 딱딱 그냥 말로 물어봤을 때도 말로 직각으로 딱 대답할 수가 있어야 돼. 증문즉답이 되지 않으면 사실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 글을 쓰다가 아 하고 생각나면 벌써 늦은 거야. 확실하게 대화를 해서 통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옛날에 지금 논술이 지금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거의 다 지금 없어지고 막 그러고 있잖아. 근데 옛날에도 이제 논술이 한창 이제 활성화 했었을 때도 구술이 있고, 그러니까 구술 면접이라고는 들어봤지. 구술 면접이 있고 필기가 있는데, 자, 구술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바로 물어봐야 되잖아. 바로 물어본 걸 바로 대답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좀 당황할 만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자면 이런 거를 딱 질문을 했을 때 바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정확하게 딱 대답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걸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여기 봐봐. 자, 그럼 그 다음 보면은 이 유형들 좀 살짝만 봐볼래? 다음 보면 여기 거듭 제곱의 계산 뭐 이런 것들은 다 알 거라 생각해. 이런 거는 그냥 가고. 근데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여기 한 가지가 있어. 여기 한번 봐봐. 이건 뭐 지수의 확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수의 확장을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네. 지수의 확장 따로 설명 들은 적 없지? 보통 이건 설명 안 하거든? 저 개념, 그러니까 저 말은 처음 들어요. 봐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좀 그래. 내가 추구하는 바가 좀 이래서 그래. 내가 추구하는 바 자체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어쨌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그 개념을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게 그게 내가 원하는 바거든? 그러니까 좀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그래. 이게 말을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거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까지 갔다라는 걸 알면은 그럼 좀 더 편하거든? 근데 그 과정을 잘 모르고 있으면은 이걸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져.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할 거야. 봐봐. 자, 지수의 확장이라는 건 사실 뭐냐면 이게 좀 말장난인데 원래 수의 확장은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야. 수의 확장은 이거 얘기하는 거야. 원래 자연수가 있었어. 그럼 여기다가 뭐를 추가시켰지? 0을 추가시켰지? 그리고 또? 음의 정수를 추가시켰지?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 정수라고 부르고, 그리고 여기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우리가 추가를 시켜서 얘네들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 얘네들을 유리수라고 부르잖아. 물론 무리수까지 합쳐가지고 뭐 실수라고 부른다 뭐 그런 것까지, 이게 바로 수의 확장인데, 그러니까 얘는 지수의 확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야. 지수를 확장시킨 거야. 오케이? 자, 봐.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수를 확장시켰다는 거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 x의 뭐 n승이라고 이렇게 있다고 한번 볼게. 뭐 x라고 쓰지 말까? a라고 써볼까? a의 n승이라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지수 자체를 자연수 범위에서 문제를 풀던 걸 0과 음수를 확장을 시켜버렸어. 자, 그래서 나오게 됐던 유형이 문제가 뭐가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자체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돼. 예를 들어 a에 뭐 2라고 할까 그냥? 2의 3승에다가 곱하기 2의 4승을 이렇게 곱하게 된다면 그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냔 말이지. 어떻게 되니? 2의 7승? 근데 우리가 그거는 2의 3 플러스 4라서 이게 2의 7승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얘만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거에서 이제 그러니까 자연수 범위에서만 우리가 문제를 풀었었는데 걔를 0과 음수를 집어넣었단 말이지. 자, 예를 들어서 2의 2승에다가 나누기
뭐 2의 2승이라고 이렇게 한번 가보잔 말이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론적으로 두 가지로 접근할 수가 있을 건데 그냥 나누는 거랑 지수 법칙을 이용하는 거랑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냥 나누는 거란 얘기는 2의 2승에 2의 2승분의 1이라고 해서 1이라고 이렇게 쪼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해? 2의 2-2승 즉 2의 0승이라고 해서 쪼개는 방법이 있고 그럼 얘네 둘이 같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확장을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그냥 에이 하고 나서 그냥 외워서 그냥 문제 풀고 이러는 게 아니야. 정확한 이 흐름을 알아야 돼. 자, 여기서 조금 더 가볼까? 자, 그럼 2의 2제곱에다가 나누기 2의 5제곱이라고 이렇게 있다고 한번 봐보자고. 이런 것도 우리는 두 가지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거든? 천천히 가볼게. 일단 첫 번째 위에는 불러봐. 2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2의 5제곱분의 1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럼 얘 꼬라지는 몇이 나와? 2의 3제곱분의 1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자,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건 지수법칙을 이용해버리니까 2-5까지 이렇게 접근하게 되고 그럼 얘는 뭐가 나온다? 2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얘네들이 같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했었잖아. 그래서 밑을 역수 취해버리면 마이너스 1승이 생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냥 얘기를 하고 나서 들어갔었잖아. 근데 이게 순서가 원래 이 순서가 맞거든? 근데 이 순서가 원래 여기서 나오게 된 거야. 여기에서 그냥 수의 확장을 가지고 너희들이 지수의 확장까지 배웠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정수 범위에서 무조건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거든. 오케이? 자, 얘를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볼게. 어디까지? 우리가 이제 유리수까지 확장을 시켜버릴 거란 말이야. 그럼 한번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식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라는 게 이렇게 있었어. 근데 그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에 2분의 1승에 2승이라고 쓸 수 있지. 그래서 그럼 마이너스 2승에 제곱에 2분의 1승이라고 쓸 수 있지. 그럼 계속 안에 거부터 계산을 하면 2의 2승에 2분의 1승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럼 다시 얘는 2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2랑 2는 똑같은 수였어 처음부터. 말도 안 되잖아. 그러면 어디에서 뭐 때문에 왜 잘못됐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사실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교과서 내용을 보면 박스 안에 이게 다 있어. 그래서 그 개념이 중요한데 그걸 애들이 잘 안 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사교육 시장이 계속 이제 발전되고 있는 걸 난 이걸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제대로 돼야 돼. 공교육에서 뭘 가르쳐야 되냐면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개념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근데 지금 요즘 반대로 돌아가고 있잖아. 오히려 학원에서 막 개념해서 이렇게 알려주면 학교에 가면은 니네 이거 다 배웠지? 하면서 그냥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야지 수학은 발전을 하는 거야. 수학 실력은 그래야지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올라갈 수 있냐면 이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말이야. 그냥 문제 유형 암기해서 그냥 문제를 풀어버리잖아. 그럼 2등급까지는 무조건 올라갈 수 있어. 사람이라면 다 2등급까지는 올라가. 다 올라가. 근데 1등급을 못 올라가. 1등급은 뭐로 나오냐면 이 개념에서 나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그 전제하에 문제가 출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출제자의 의도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안 하기 때문에 그래. 자, 여기 조금 더 내가 확장을 시켜볼까? 이게 어떤 유형의 문제가 있냐면 이거 문제 내가 넣어놨거든? 이거 가지고 한번 살짝 설명을 해볼게. 봐봐. 오케이. 이런 거 한번 가보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쳐보자. 여기 4가 있고 4제곱권 루트에 그냥 루트에 마이너스 2가 있다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오케이?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 그럼 8분의 1이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게 가능하냔 말이야. 그럼 아니면 루트에 마이너스 2가 있어. 그럼 얘를 4제곱근 루트 2라고 쓰는 건 가능하냔 말이야. 마이너스 2라고 쓰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져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문제를 내가 딱 질문을 했을 때 얘를 즉답을 딱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개념이 제대로 안 잡혀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이거에 대한 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 근데 이걸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애들이 어떻게 푸냐면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이래. 이거는 맞는 것 같고
이거는 맞는 것 같고, 이거 둘 중에 하는 것 같은데, 얘일 것 같은데? 하고 맞았어. 그럼 지가 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수학은 절대 그렇지 않아. 수학은 어떻게 되냐면, 뭐, 보기가 5개가 있어. 그럼 보기 중에서 지우는 게 아니라, 처음에 우리가 연습할 때, 물론 시험 볼 때는 그렇게 풀지. 그렇게 풀어야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정확하게 내용에 근거로 해서 정의로 문제를 풀고, 그래서 얘가 답이다. 그럼 얘, 오케이. 이렇게 해야지 답이란 말이야. 자, 봐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뭐가 잘못됐어.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이고, 얘가 4번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거든. 제일 처음에 잘못된 곳이 어딘지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럼 어디가 잘못됐냔 말이야. 1번. 1번이 잘못된 것 같아? 왜? 1번에 대해서 바로 왼쪽은 음수인데 오른쪽은 양수니까. 아니, 얘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2잖아. 근데 음수잖아. 마이너스 2의 2분의 1승을 하나 수로 보면 제곱수는 양수여야 되니까. 복소수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2번. 그러면 2번이라고? 그럼 얘네들 자리 바꾼 건 왜? 둘이 자리를 바꾸면은. 근데 어쨌건 얘 곱한 거랑 얘 곱한 거 같잖아. 곱했는데 곱셈은 교환법칙 성립하잖아. 잘 모르겠어. 잠깐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수학정을 배우는 거야. 사실 얘네들을 배웠던 것도 얘네들을 배우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었어.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지금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두 번 다시는 헷갈리지 말고 말로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자, 봐봐. 유리수로 내가 확장 지금 안 했지. 유리수로 왜 확장을 안 했냐면, 자, 박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박스에 보면 항상 모든 문제를 봐도, 자, A가 0보다 크고, 뭐 A가 뭐 1이 아닐 때, 뭐 이런 조건이 있을 때도 있고, 얘는 항상 들어가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밑이 왜 0보다 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얘 같은 경우에 밑이 쓰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야지. 자, 그럼 마이너스 2에 세제곱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에 2제곱이라고 이렇게 나왔을 때 마이너스 2에 5제곱이라고 쓸 수 없냔 말이야. 쓸 수 있잖아. 그럼 굳이 얘가 0보다 클 필요는 없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를 어디까지 확장을 시키는 거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유리수까지 확장을 시키거든? 그러니까 유리수를 확장을 시켰을 때는 지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그 가장 대표적인 예야. 그 오류가 생기는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자, 봐봐. 얘 같은 경우에 되냐, 얘 같은 경우에 되냐, 안 되냐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얘는 될까, 안 될까? 얘는 되지? 자, 얘는 될까, 안 될까? 얘는 안 돼. 얘 자체가 지수법칙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 원래는 이게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이렇게 해서, 잠시. 얘가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2라는 게 이렇게 딱 있고, 얘가 제곱이라고 이렇게 나와. 원래 첫 번째 나오게 됐었던 건 얘거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쓸 수 있어? 마이너스 2에 4분의 2라고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2에 2분의 1승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처음 나오게 됐었던 거거든. 식을 예로 수정을 해. 오케이? 이렇게 딱 나오게 된다면 말이야. 사실 이 과정 자체가 지금 뭐를 진행을 하게 된 거야? 지수법. 이거는 지금 지수법칙을 사용을 하게 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사실 얘랑 얘랑은 같잖아. 이거 똑같은 숫자인데 뭔 상관이냔 말이야. 이건 상관없어. 그래서 여기 연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사실 지수법칙을 그래서 유리수만큼 확장을 시키려면 지수 자체가 유리수만큼으로 확장이 되려면은 밑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 밑이 0보다는 커야 된다는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교과서 보면은 모든 이론의 가장 처음에 나와. 근데 애들이 이거를 막 개무시해버린 다음에 그냥 문제 보면 문제 풀 수 있으니까. 교과서는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들어갈 수가 없어. 처음에 이론일 때는. 그러니까 애들은 막 그러지. 난 수학 잘해. 나 뭐 3번 나갔는데 4번 나갔는데 하고 보면 문제 풀 수 있어서 학교 선생님들 수업 안 듣잖아. 근데 원래 정확하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이 기본 개념을 가르쳐. 그리고 이거를 내용을 잘 들어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여기 제일 처음에 잘못된 거 뭐겠어? 1번 잘못됐지?
이걸 어디로 확장시켰으니까 지수? 아, 유리수. 유리수 범위로 확장을 시켜버렸잖아. 미시 음수인데. 그래서 얘는 1번에서 잘못된 거야. 오케이? 근데 그거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럼 다시 돌아가자. 자, 얘는 제일 처음에 잘못된 것이 어디냐라고 딱 물어봤었을 때 1번이요라고 얘기했었어, 너도. 근데 왜 그런지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설명할 수 있겠지? 미시 음수면 유리수로 확장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오케이? 됐지? 오케이, 정리해봐. 시작. 그래서 지금 뭐도 한번 살짝 진행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16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16번 같은 경우엔 문제가 쉽거든? 문제가 쉬워. 이거 못 풀 리는 없어. 다 풀 거야. 근데 이걸 정확한 개념으로 풀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지금 빨리 이거 정리 한번 하고, 그리고 16번, 그리고 이건 답만 그냥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다. 명확하게 왜 이건지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 맞지? 시작. 오케이. 16번 그럼 첫 번째는 왜 되고, 두 번째 왜 되고, 이런 것들을 말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 명확하게. 자, 첫 번째는 왜? 밑이 음수기는 한데 으흠. 아직 그 지수가 유리수가 아니니까 지수가 유리수가 아니니까. 지수 법칙이 성립해서 으흠. 마이너스 3에 4 더하기 8승이니까 으흠. 마이너스 3에 12승이 되고, 음. 또 2번은 2분의 1, 그 마이너스 3의 12승을 으흠. 위치로 봤을 때 그 위치는 양수니까 으흠. 거기에 대해서는 지수 법칙이 성립하고 으흠. 하는데, 그 3번은 마이너스 3을 지수로 봤으니까 으흠. 밑이 음수라는 건데, 그러면은 지수가 유리수일 땐 지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서. 그럼 4번은? 4번은 4분의 12랑 3은 똑같은 수니까 지수 법칙이랑 관련이 없어서 맞는 설명이고, 5번은 그냥 계산한.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게 이런 거란 말이야, 이런 거. 근데 이게 애들이 대부분 답까지는 잘 구하거든? 그러니까 답을 구하라고 하는 건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잖아, 우리. 그치? 근데 이걸 답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답을 구한 다음에 그걸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가 지금 제일 큰 문제란 말이야. 그걸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 근데. 알았어? 됐지?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다 그래. 이거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자, 16번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일단 루트가 하나가 있지. 그 루트가 하나 더 있니? 네. 어떻게 돼 있어? 루트 하나가 더 있어서 그 전체 안에 마이너스 3의 4제곱이 있고 곱하기 마이너스 3의 몇 제곱이야? 8점. 8제곱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한번 나타내보자. 이걸 지금 어떻게 썼는지 한번 봐보잔 말이야. 첫 번째는 일단 루트에 마이너스 3의 몇 제곱? 12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냈지? 자,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얘 같은 경우에 그럼 마이너스 3의 몇 승이라고 쓴 거야? 12승. 4분의 12승? 네. 4분의 12승. 과정 자체가 이게 맞지? 4분의, 4제곱근 루트? 이거라고 썼구나. 오케이. 4제곱근 루트에 마이너스 3의 12승이라고 이렇게 썼고, 그 다음 과정 보면은, 마이너스 3에 4분의 오케이. 마이너스 3의 4분의 12승이라고 이렇게 쓴 거지? 그리고 그 다음 과정 보면은, 이제 뭐라고 했어? 마이너스 3의 세제곱. 오케이.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라고 이렇게 썼고, 그 다음 과정 보면, 마이너스 27이다 라고 이렇게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맞냐 틀리냐를 논하자면 당연히 틀리다고는 얘기할 수 있잖아. 왜냐면 이거 양수니까 3의 4승이니까 이거 양수니까 3의 8승이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3의 12승 원래 됐었을 테니까 3의 몇 승이야? 3승이 나오게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얘는 2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될 건데 그럼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27이랑 똑같다. 그래서 27과 마이너스 27이 똑같다라는 결론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어딘가 잘못됐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이고 얘가 4번이고 얘가 5번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애들이 대부분 어디를 착각을 하냐면 여기는 무조건 된다고 생각을 해. 아니 왜냐면 이거 표기법 자체가 얘분의 얘 이렇게 그냥 쓰기로 우리 약속을 했잖아. 그래서 우리 그냥 문제 계속 그렇게 풀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아니고 다른 것들에서 이제 찾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개념이 잘못된 거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1번은 왜 맞니?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자, 지수가 자연수잖아. 지수 자연수니까 지수법칙 성립해. 그냥 쓴 거야. 그래서 지수가 자연수니까 자연수라서 이걸 밑을 마이너스 3이라고 그냥 본 다음에 지수법칙을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 성립하냐 안 하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지. 오케이? 그리고 다음 이제 이 밖에 있는 건데 이건 그냥 표기법일 뿐이야. 사실 안에 있는 게 뭐건 상관이 없어. 선생님 안에 있는 게 뭔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근데 더군다나 여기선 그것까지 아예 차단시켜버렸지. 안에 있는 게 뭐야? 양수까지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양수기 때문에 지수법칙이 실수로도, 그러니까 유리수로도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야지 정확하게 맞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양수라서 이건 실수로 확장을 시킨 거니까 전혀 상관없는 부분인 거야. 사실 원래 있었던 이 상태에서 얘 전체라고 본 다음에 얘 전체라고 보고 4제곱분의 1이라고 이렇게 썼어. 그러니까 4분의 1승, 이거 전체 4분의 1승이라고 썼어. 만약에 이렇게 마이너스 3에 12승의 전체의 4분의 1승이라고 썼어. 그럼 이거 맞아 틀려? 이거 맞지? 왜? 이거 뭐니까? 0보다 큰 양수가 되니까. 그러면 지수법칙 성립한단 말이야. 이렇게 명확하게 개념으로 이해를 해줘야 돼. 이걸 계속 가지고 놀 수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마이너스 3에 얘를 뭐라고? 3승이라고 이렇게 썼어. 그럼 이거 돼, 안 돼? 안 되는 이유 뭐야? 정확하게 얘기해줘. 오케이. 마이너스 3을 미수로 본 다음에 지수법칙을 사용하면 불가능하단 말이지. 유리수로 확장이 불가능하단 말이지.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걸 먼저 진행을 해주는 게 계산 결과가 맞다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여기도 그럼 가능을 하고, 근데 여기서 여기를 보게 된다면 이건 사실 어떻게 과정이 넘어간 꼬라지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3이 얘가 미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건 그냥 미수로 받고 거기에다가 지금 4분의 12승이라고 이렇게 때려버렸단 말이지. 됐어? 그러니까 이 과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말. 이거 안 되잖아. 왜? 정확하게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야. 밑이 음수면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이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관련된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애들이 대부분 어떻게 푸냐면 그냥 뭐 이거? 하고 봤더니 맞아. 오케이. 아니면 만약에 틀렸어. 그럼 오답하라고 하잖아? 그럼 어차피 둘 중에 하나 읽었으니까 아닌 것들 지운 다음에 이거? 해서 틀렸어. 아 그럼 이거겠네? 하고 맞았어 하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야. 이거 절대로 아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 개념. 맞지? 이건 좀 다시 정리 좀 간단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자, 시작. 이게 정확하게 상반되는 입장인 거거든? 근데 학생 입장에선 정확하게 상반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내용은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가 나왔지? 세제곱권 루트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있다고 한번 그려보자. 자, 얘도 그럼 정확하게 안 되는 거잖아. 이게 일반 애들이 그냥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얘는 이건 그냥 마이너스 4분의 1 전체의 어차피 3분의 1승 이렇게 되니까, 근데 얘는 안에 있는 걸 어차피 보게 되면 2의 마이너스 2승이랑 어차피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3분의 1승 이렇게 돼서 얘는 2의 마이너스 3분의 2승이라고 이렇게 진행한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답은 맞아. 과정이 틀렸지만. 오케이. 자, 여기 돼, 안 돼? 이거 안 되지. 근데 이거는 어쨌건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지수법칙이 성립하는 놈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관이 없게 지금 답이 나오긴 한 거야. 근데 이 과정이 뭐가 지금 차이가 있는지를 잘 보란 말이야. 자,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노란색으로 갈게. 자, 세제곱권 루트 2의 마이너스 2승. 오케이? 자,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 3분의 2승. 이해돼?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랑 얘는 되고 얘는 안 되는데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한단 말이야. 근데 그 2의 마이너스 2승이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승. 아, 그니? 맞네. 그럼 여기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는 거 맞니? 뭐야, 숫자가 좀 이상한데? 아, 여기도 위에 잘못 썼구나? 그지? 2에 마이너스 2승이면은 4분의 1인가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마이너스랑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됐어? 자, 그러면 이게 확장이 가능해, 안 해? 원래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 문제 봐봐. 지금 1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래? 시작. 봐봐. 15번 다 풀었지? 자, 과정이 그럼 얘야? 둘 다 아니야.
둘 다 틀렸어. 그냥 애들이 근데, 그러니까 어쨌건 결과적인 답은 얘가 맞거든? 그래가지고 답은 맞아. 근데 이 문제에 지금 15번을 넣어놓은 가장 큰 이유는 지수 법칙을 네가 정확하게 이해했니 때문에 집어넣은 거야. 이거 서술형으로 나왔잖아? 10점짜리로 나와. 그럼 애들이 좀 의심을 하겠지? 이거 점수가 왜 이렇게 높지? 어딘가 함정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찾으려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찾을 수 있겠지. 근데 만약에 이게 서술형으로 3점짜리로 나오게 된다면 애들 다 이걸로 풀어. 이거 둘 중에 하나겠다. 얘인가? 이렇게 풀어버린단 말이야. 근데 얘도 아니고 사실 얘도 안 되거든. 진짜 정확한 답은 뭐냐면 봐봐. 나와 있지? 자, 이거 홀수 거듭 제곱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어. 오케이? 괜찮지? 홀수 거듭 제곱이면 어쨌건 홀수일 때 홀수 나오고 짝수일 때 짝수 나오잖아. 그래서 홀수 거듭 제곱일 때는 마이너스를 앞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얘 안에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가만히 내비두고 세제곱근 루트 이 안에 있는 게 뭐가 돼? 2에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밑이 양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의 2에 3분의 2승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봐봐. 어쨌건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근데 잘못된 풀이법 1로 풀었을 때랑 잘못된 풀이법 2로 풀었을 때랑 올바른 풀이법 3으로 풀었을 때랑 계산 결과가 전부 다 똑같잖아. 그래서 본인이 맞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봐. 너한테 그냥 내가 15번을 풀라고 얘기를 했었다면 너 그냥 이런 식으로도 풀지 않았겠니? 그치? 그러니까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야. 15번은 지금 그냥 답만 구하는 게 아니고 이래서 봐봐. 교재 난이도가 되게 낮은 편이잖아? 근데 올바르게 공부하지 않은 애들한테는 엄청 낮고 올바르게 공부한 애들한테는 생각을 한 번씩 해야 되는 문제들만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이 교재도 지금 되게 신경 많이 써서 만든 거거든. 근데 애들이 그냥 이 설명을 듣지 않고 그냥 문제집 딱 보잖아? 그럼 너 이렇게 쉬운 문제 푸냐? 막 계속 그럴 거야. 근데 정확하게 이 개념을 이용한다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어려운 거 심한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전부 다 이 개념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 오케이? 자, 진행해봐. 시작. 그래서 지금 17번이랑 18번 봐봐. 이제는 너는 이런 문제들을 풀 때 뭐를 유심히 지켜봐야 되겠니? 그렇지. A가 1보다 크다는 조건을 왜 줬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전에는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풀어도 됐었단 말이야. 근데 심한 문제로 들어가면 될수록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지. 되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지수가 그 다음 보면 이제 지수가 실수인 것까지 진행을 했어. 근데 아이고 여기 사라졌네. 봐봐. 여기 자연수가 있었고 0이 있었고 여기 음의 정수가 있었고 얘네들을 정수라고 얘기를 했고 이건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이렇게 때려서 여기를 유리수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 무리수가 있어서 얘까지를 실수라고 이렇게 한 거잖아. 근데 봐봐. 여기는 상관없었어 다. 그지? 근데 여기서 벌써 뭐까지 됐었어? 유리수 범위에서? 밑이 0보다 커야지만 성립했었지. 그게 같기 때문에 이 조건 계속 따라가는 거야. 실수일 때도 그 조건 계속 먹히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무리수를 사용을 하게 되더라도 이건 벌써 유리수 범위보다 더 커지게 된 실수 범위구나라를 생각을 했었어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어떻게 돼야 된다? 밑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걸 반드시 만족시켜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스킬은 좀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 이거. 홀수 거듭 제곱이라면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옛날에는 세제곱근 루트에 마이너스 8 이런 거 못 들어갔었단 말이야. 그치? 왜? 중학교 과정에서는 우리가 루트 안에는 음수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정해놨었잖아. 근데 세제곱근 루트 8 얘네 둘을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 이건 홀수 거듭 제곱일 때는 마이너스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게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근거는 근데 원래 뭐야? 방정식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것도 말로 정확하게 써버리게 되면은 이건 뭐야?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x의 세제곱이 그냥 x의 세제곱이 8이 나오는 걸 그냥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도 논리적으로 전혀 지장이 없을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홀수 거듭 제곱이면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스킬은 좀 우리가 확실하게 잘 가지고 있어야 돼. 수행평가에서도 그렇고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 수학 변태면 수학 변태일수록 이 문제들을 무조건 물어봐. 그리고 애들을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 요즘에 어떤 것들을 많이 하냐면 학원에서 열심히 애들이 공부를 배워왔어.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선행을 좀 배워온 거야. 그래서 어떤 애들이 많냐면은 개념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
문제는 많이 풀어서 문제는 풀 수 있는 애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런 애들한테 막 야, 이 새끼야, 내 수업 똑바로 안 들어? 이러면 에이, 다 알고 있는데 뭐 이걸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야. 교과서 문제 뭐 그냥 문제만 봐도 다 풀 수 있는데, 이런 애들한테 이런 문제들이 이제 교과서에 실려져 있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면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거 풀라고 딱 애들한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애들이 막 풀어. 다 풀어. 이거 못 푸는 애들이 어딨어. 다 푸는데 제대로 푼 사람이 그 중에 한 명도 없어. 대부분. 왜냐면 이걸 생각하지 않고 풀기 때문에. 근데 항상 생각해줘. 맞지? 이 파트의 이름이 그래서 지수의 확장이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 단원 이름 같은 경우도 그냥 들어간 게 아니거든. 지수를 확장한 거거든. 그럼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변수가 생기고 거기서 안 되는 게 생기기 때문에 이게 나오게 된 거란 말이야. 그걸 항상 생각을 해줘. 괜찮지? 오케이. 다음 나오는 유형은 이제 곱셈 공식인데, 여기는 따로 내가 진행할 필요가 없어. 여기는 따로 뭐 개념이나 그런 것들이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그냥 여기는 진행해줬으면 좋겠어. 여기는 그냥 해. 맞지? 뭐 이거 제곱 뭐 해시 이런 건 다 알 거라 생각을 한다. 오케이? 근데 뭐 간단하게 뭐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게 되겠지. 예를 들어서 31번 같은 경우에 이런 것도 문제 많이 풀었잖아. 31번 같은 경우에 보면 무슨 생각이 딱 들어? 마이너스 2 플러스 2? 31번이요. 31번. 마이너스 2 플러스 2.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문제 보고. 이거 제곱해서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무슨 말인지를 잘 생각을 해봐.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가 단원을 안 넣을 수는 없잖아. 어쨌건 단원 자체가 전체가 정해진 거라 넣긴 넣는데, 이건 그냥 스킬로 풀 수 있는 것들이라서. 얘는 딱 제곱시켜버리면 마이너스 2가 나오잖아. 거기다 4 더하니까 플러스 2가 되잖아.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2 플러스 2라고 얘기를 한 거야. 오케이? 뭐 이런 건 그냥 넘어갈게. 오케이? 이런 건 알아서 진행을 하고, 다음 나와 있는 건 여기는 뭐 짝수 거듭 제곱, 홀수 거듭 제곱, 이건 다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할게. 근데 이건, 그러니까 과정이 바뀔 수는 있어. 앞에 있는 단서를 주어진 다음에 뒤에 있는 걸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뒤에 있는 단서를 주어진 다음에 앞에 있는 걸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과정이 완전 똑같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 근데 그 다음 나와 있는 이제 이중근호라는 건 우리가 조금 이제 언급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중근호라는 말 자체가 지금 교육 과정에서 없잖아. 깜짝이야. 지금 교육 과정에 없거든? 이게 사라진 지 꽤 됐어.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무조건 교육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잖아. 지금까지 배운 이 이론으로만 생각을 할 때, 이게 여기 과정에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를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 왜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중근호는 애들한테 풀라고 하면 이렇게 주지. 루트를 이렇게 준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여기 6이라고 돼 있고, 여기 플러스 2루트 5라고 돼 있어. 다시. 루트 이렇게 돼 있고, 6이라고 돼 있고, 마이너스 2루트 5라고 돼 있어. 그럼 얘는 뭐 나오니? 뭐? 루트 5 더하기. 루트 5에 더하기 1. 얘는 어떻게 나오니? 루트 5에 빼기 1.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걸 루트 A 더하기 루트 B의 제곱이라 하면은 유리수, 무리수 상등을 써서 A, B가 유리수라고 할 때 유리수, 무리수 상등을 써서 A, B 값을 구하면 저렇게. 자, 봐봐. 정확한 원리 자체가 뭐가 되는 거냐면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러니까 형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만 우리가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루트 B의 제곱은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건 상관없어. 복보동순이고 이 루트에 A, B일 때만 쓸 수가 있는 거란 말이지. 이렇게 된다면 사실 얘 같은 경우에 루트 A의 제곱이 여기 루트 B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리고 2 곱하기 얘 곱하기 얘가 나온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루트에, 얘는 꼬라지가 뭐로 쓸 수 있는 거야? 안에 있는 거? 루트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전체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잠깐만. 여기서 애들이 어떻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냐면, 이것도 예전에 이제 얘가 단원에 있을 때는 좀 많이 다뤘던 문제거든? 내가 왜 얘를 여기다 갑자기 집어넣어 놨겠어? 단원의 연계성들 때문에 그래. 지금 우리가 지수약정들 배웠지? 그래서 애들이 그냥 이거 문제 풀 때 막 이렇게 푼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플러스까지는 상관없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마이너스 이거 한번 과정 한번 봐볼까? 봐볼게.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쓸 수 있지. 얘는 루트에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루트 5의 제곱에 마이너스 2 루트 5라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얘는, 그리고 얘는 루트에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5 전체의 제곱. 얘를 풀어버리면 정확하게 얘가 나오잖아. 그치? 근데 얘가 음수니까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루트 5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그냥 이렇게 쓰잖아. 이 과정에 문제가 없나? 지수가 음수일 때, 아니, 밑이 음수. 오케이, 좋아. 밑이 음수라서 얘는 지울 수가 없는 거였었지. 그래서 이 밑에 원래 뭐가 있어? 절대값이라는 게 있는 이유가 그거야. 이것도 원래 지수의 확장의 개념인 거야,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냥 문제 푸는 방법만 암기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풀잖아. 그래서 우리가 쓰되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어, 여기? 루트 A랑 루트 B랑 누가 더 큰 수인지 우리가 판단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근거가 있다란 말이야. 이 내용을 좀 알라고 지금 넣어놓은 거야, 이거. 오케이? 이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이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과정 외긴 하지만 그래도 넣은 이유는 그거야. 그래서 여기 37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애들이 푸는 경우가 있어. 그냥 풀면 안 돼. 맞지? 지금 여기는 플러스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변수가 없어서 그냥 풀거든? 그치만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되는 순간 누가 더 큰 숫자인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해줘야 돼. 그 정도까지만 얘기할게, 이거. 맞지? 그리고 조금 더 여기를 보자면 뭐 예를 들어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이런 거는 연산 작업이 워낙에 많이 나오긴 하거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살짝 얘기할 건 뭐냐면 봐봐. 살짝 얘기할 건 이게 좀 은근히 좀 많이 쓰이고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그냥 문제풀이 할 때만 애들이 활용해버리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야. 봐봐. 자, 여기에 x축 이렇게 놓을게. 자, 그리고 y축을 이렇게 한번 놔볼게. 자, 이렇게 돼 있었을 때 말이야. 2의 x승 그래프를 그려버리게 되면 지수함수 배웠지? 2의 x승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2의 마이너스 x승 그래프를 그려버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서로 무슨 관계니 지금? y축에 대해서 대칭 시키지. 이거 대칭처럼 안 보이네. 이렇게 되면 좀 대칭처럼 보이나? 대칭처럼 보이니? 좀 예쁜 것 같아. 봐봐. 자, 얘 값이 몇이야? 1인 거지. 근데 잘 봐. 내가 여기서 지금 뭘 설명을 할 거냐면 약간 좀 이과적인 설명이거든, 이거. 그래서 근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뭐 문이과 자체가 지금 구분이 없잖아. 그냥 수학을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 수학적 감각에 대해서 지금 논하는 거기 때문에 자, 한번 봐봐. 여기서 내가 시작을 해서 여기서 일정한 간격만큼을 내가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 거야. 오케이? 그렇게 됐었을 때 뭐를 비교할 거냐면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얘가 늘어난 양과 얘가 줄어든 양을 한번 봐볼 거란 말이야. 누가 더 클 수밖에 없니? 늘어난 양이 클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라는 건 말이야. 갈수록 격차가 계속 심해지거든. x의 값이 증가할 때마다 y 값이 압도적으로 커지게 되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러한 그래프는 여기서 왼쪽으로 가도 마찬가지가 될 거야. 왼쪽으로 이렇게 갔다고 생각을 해봐.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그대로 가게 된다면 이 간격이랑 이 간격을 한번 비교해보자면 말이야.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 되겠지. 상대적으로 똑같아.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꼬라지기 때문에 어쨌건 여기서 증가하는 양이 여기서 감소하는 양보다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더 클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얘네 둘을 더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랑 똑같은 거냐면 사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야. 잘 봐. 더한다는 말은 정확하게 원래 보게 된다면 2 곱하기 2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기하학적인 의미는 이거거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얘는 뭐야? 산술평균이잖아. 산술평균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얘랑 얘의 무슨 값을 찾겠다는 얘기야? 중간값을 찾겠다는 얘기야. 그럼 무조건 얘보다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고. 얘보다 무조건 위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확장을 시켜볼게. 더 확장시켜서 여기까지 확장을 시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잔 말이야. 오케이? 어쨌건 여기 늘어난 양이랑 줄어든 양을 보게 된다면 이제 압도적으로 계속 커지잖아. 그지? 여기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개념이거든? 그럼 얘랑 얘랑의 중간값을 보게 된다면 더 위쪽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얘네들은 지금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꼬라지야. 사실 이 형태도 많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게 나오게 된 순서가 이래. 얘가 먼저 나오게 돼서 이거에 대한 그래프적인 해석을, 기하학적인 해석을 우리가 하고 그걸 확장시켜서 얘로 넘어간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보게 된다면 원래 이 그래프는 두 개를,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우리가 먼저 보게 된다면 두 개를 그러니까 중간값, 평균값을 얘기하는 거잖아.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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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값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여기도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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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값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거기다 몇 배를 했니? 2배를 했지. 2배를 했기 때문에 얘는 위로 더만큼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 2배만큼 올라가니까 꼬라지 자체가 뭐 대충 이 정도가 이렇게 있게 되겠지? 그래서 얘보다는 조금 더 뉘어져 있는 상태, 얘보다는 조금 더 올라간 상태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형태가 대충 우리가 그리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형태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되겠지?
오케이? 근데 우리가 얘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뭐 문제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잖아. 얘는 그럼 뭐보단 크거 나왔다? 2보단 크거 나왔다로 그냥 바로 우리가 접근을 하잖아. 산술기하 때문에. 근데 얘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가 이런 거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것도 은근히 이 이론도 활용을 많이 하는 거라서 좀 알고 있어. 이게 직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거든. 모의고사 문제로 접근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건 이거밖에 될 수 없는데 라고 풀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은 내가 최대한 좀 알려주지는 않는 편인데 기하 쪽에서는 좀 많이 알려줘. 그래서 이건 좀 머릿속에 잘 넣어놨으면 좋겠어. 얘네도 지금 얘들아 얘야 이거를 그냥 적고 나서 끝날 문제가 아니지 이거. 적고 이건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랑 연계성이 있어. 이것 때문에 설명을 했구나. 그리고 얘는 이것 때문에 설명을 했구나 라는 것까지 같이 적어놔야 되는 거야. 노트에다가 시작. 여기 유형 14 있잖아. 14페이지. 이쪽에서는 살짝 언급할 내용은 뭐가 있냐면 그냥 이제 단원에 좀 구애를 좀 안 받았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지? 단원에 구애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다른 거 다 사용했어. 막 사용할 수 있잖아. 근데 지수는 항상 누구랑 친구야? 로그랑 항상 친구지. 사실 이렇게 이 파트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이렇게 생긴 것들이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 그러니까 밑쪽 것만 만족시키게 된다면 웬만하면 로그를 푸는 게 간단하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90%야. 이건 좀 항상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3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풀어도 상관은 없지만 전혀 아예 그냥 뭐로 바꿔주는 경우도 많이 존재한다. 양변을 로그를 딱 때려버리게 된다면 x는 앞으로 와서 양변을 x로 나눠버리면 x분의 1승 꼬라지라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보이지. 그러니까 그런 걸 바로바로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건 로그 2를 때려버리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항상 좋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래서 내가 90%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너무 간단한 이런 학급의 문제들은 그냥 바로 진행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이건 2의 3제곱이 되고 31이니까 양변에 x분의 1승을 때려버리면 x분의 3은 그냥 나오잖아. 그렇게 되면 그냥 진행하는 게 빠를 수도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의미를? 그렇게 해서 좀 왔다 갔다 좀 가지고 놀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자, 넘겨버리면 꼬라지가 이런 게 꼬라지가 있고, 뭐 이런 건 더 이상 내가 얘기는 하지 않을게. 오케이? 그리고 뭐 49번 같은 경우 문제 좋아. 아주 괜찮은 문제 중에 하나야 이것도. 오케이? 그리고 다음 넘겨버리면 수의 대소관계라고 이렇게 있는데, 대소관계는 뭐 이것도 개념 정리는 좀 내가 하는 편이거든. 흔히들 이렇게 이건 대소관계 같은 경우에 개념 정리 잘 안 하는데 봐봐.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랑은 차이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좀 이건 설명을 좀 많이 하는 편이야. 봐봐. 대소관계는 말이야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랑 두 번째 같은 경우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다 사용을 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아마 알고는 있어. 그러니까 식으로 정리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개념적으로 이렇게 타이틀 잡고 정리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내용은 다 알고 있어. 대소관계 비교하는 거 A랑 B가 있는데 누가 더 큰지 비교하는 방법 뭐 있니? 오케이. A에서 B를 만약에 빼버렸어. 그게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이렇게 판별하잖아. 하나 더. 오케이. 하나를 나눠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A를 B로 나누건 B를 A로 나누건 상관이 없고 어쨌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별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가 이게 근데 사실 중요한 건데 이건 감이야. 감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제곱을 때릴 수도 있어. 그리고 제곱을 해서 뺄 수도 있어. 제곱에서 적절한 숫자를 뺄 수도 있어. 아니면 이것도 있어. 진짜 완전 감이 있어. 감은 뭐냐면 이 숫자가 뭐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더 크겠다. 근데 이 숫자는 뭐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더 작다. 해가지고 무조건 감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가끔 나오거든. 근데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유심히 잘, 그러니까 이 제곱이라 하면 그냥 이 내가 지금 얘기하는 제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n제곱이 될 수 있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양쪽을 다 11승, 양쪽을 다 55승 막 이렇게 때릴 수도 있어. 이러한 것들이 알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 전제로 딱 깔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 대소관계 문제를 잠깐 보면은 55랑 56에다가 내가 딱 넣어놨는데, 오케이. 자, 그래서 55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기는 꼬라지가 딱 세제곱근 루트 2랑 루트에 3이 전부 다 들어가 있지. 얘네들을 넣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어쨌건 나와 있는 숫자들 자체를 빼버렸을 때 세제곱근 루트 2랑 그리고 루트 3이랑 두 개만 살아남게끔 우리가 정리가 가능하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루트가 딱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숫자를 비교하기 좀 힘들지만 얘를 둘 다 벗겨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계산이 좀 가능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는 세제곱근이고 하나는 제곱근이야. 그럼 어떤 걸 해버리면 딱 정수가 나오게 되겠니?
그러니까 유리수가 나오게 되겠니? 6제곱을 하면 양쪽이 딱 유리수가 나오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출제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자, 다음. 그리고 56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걸 그냥 대소관계를 비교하라 하면 우리가 쉽게 진행할 수 있잖아.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양쪽을 22분의 1승, 22분의 1승 이렇게 해서 숫자 비교해도 조금 더 편하게 되겠지. 하지만 그 방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빈칸 추론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이러거든? 이 문제를 딱 이런 문제들을 딱 보면은 이걸 왜 하필이면 나눴어? 씨. 아니거든. 나누게 된 이유는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별하려고 하는 거거든. 사실 얘가 더 쉬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방법 자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줘야 돼. 이거 3번이 학교 시험에서는 좀 잘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막 되게 애매한 숫자 있잖아. 두 개 비교하기 힘든 거. 예를 들어 세제곱근 루트 5랑 4제곱근 루트 7 이런 거. 이런 거는 그냥 숫자만 딱 들어보면은 아씨 누가 더 커? 이거 애매하잖아. 근데 거기다가 몇 곱하고 몇 더하고 한 거랑 숫자를 비교하라고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런 것들 은근히 많이 나와. 뭐 산술 평균 같은 것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럼 그때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하도록 할게. 3번은 조금 이제 심한 문제들 들어갔을 때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 그래서 다음 보면은 이제 지수법칙 실생활 활용. 사실 얘네들은 활용 문제들은 딱 한 개밖에 없거든. 어려운 문제가. 반감기라고 들어봤니? 반감기가 뭐야?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이거잖아. 근데 그거는 그냥 특정한 시기 딱 있어. 그러니까 뭐 내용 자체가 이거거든. 원래 있었던 게 A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A라는 숫자가 원래 있었는데 얘가 어떻게 변하게 될 거냐면 어떤 일정 기간만큼 갈 거야. 그러니까 근데 식이 이게 두 가지가 나온다. 그러니까 2에 T분의 T가 나와서 A가 되는 경우가 있고 뭐 일반적으로 우리 반감기니까 2분의 1을 사용을 하지.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근데 어떻게 나오는 경우도 있냐면 2분의 1에 T분의 T가 A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얼마만큼 흘렀을 때 절반으로 줄어든다라고 나오는 일반적인 반감기의 문제잖아. 근데 이걸 반대 개념으로 얼마만큼 지나면 얘가 무게가 불어난다 2배로 이렇게 되는 문제들도 있단 말이야. 똑같은 형태야 어차피. 뭐 많이 나오는 거고 뭐 형태는 어쨌건 이게 1이 됐었을 때 어떻게 돼? 절반. 1이 됐었을 때 이건 무조건 1이 나오게 되는 형태잖아. 그럼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몰 t 자체가 이게 문제에서 주어진 이제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다 라는 거거든. 그리고 라지 t는 뭐를 쓴 거냐면 반감기가 되는 숫자를 딱 쓴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200년이 지났을 때 반감기가 딱 돼버렸다. 그렇다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분의 1에 자 형태를 한번 잘 봐봐. t분의 200 이렇게 쓰면 얘가 바로 반감기 식이 완성이 왜 되는지를 한번 내가 설명을 해볼게. 잘 봐. 야, 이 t라는 건 스몰 t, 그러니까 내가 시간의 흐름을 지금 나타내는 건데 얘가 200까지 딱 됐어. 그럼 얘 숫자가 몇이 되니? 1이 딱 되지? 오케이? 그러면 이 식이 맞는지 이 식이 맞는지 이걸 딱 선택을 하기만 하면 그냥 문제가 끝나게 되는 거거든? 2분의 1에 라지 t분의 아니다. 그럼 200년 분의 여기 스몰 t a 이렇게 돼 있는. 자, 얘가 맞을까? 반감기. 200년이 지나면 2분의 1이 줄어들다라고 나오게 된다면 이 식과 이 식 둘 중에 뭐가 맞을까? 왜? 얘가 커질수록 얘 숫자는 계속 작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딱 파악하면 돼. 그래서 얘랑 얘 식이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거든? 그래서 형태를 근데 미안한데 얘는 암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걸 암기를 하고 있으면 문제가 엄청 쉽게 들어갈 수 있거든, 반감기는. 근데 이게 되지 않은 상태면 되게 어려워질 수 있어. 근데 어쨌건 얘네들은 맨날 가지고 가는 숙제야. 얘로 식을 가야 되는지 얘로 식을 가야 되는지 헷갈린단 말이야. 그럴 땐 이렇게 그냥 하나 만들어주면 문제 형태가 편해.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를 400년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하게 되겠지. 400년이면 여기 제곱이잖아. 그럼 또다시 2분의 1이 된 거잖아. 왜냐면 200년이 흐를 때마다 2분의 1씩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또 200년이 흘러버리면 또 2분의 1 줄어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총 400년이 지나게 된다면 원래 거의 4분의 1로 줄어들겠지. 오케이? 이게 바로 무슨 공식이다? 반감기 공식이다라는 걸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오케이? 근데 이렇게 식이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어.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렵냐면 반감기 문제가 말로 쫙 나와 있거든? 막 한 8줄 나와 있어. 말로 쫙. 근데 그 말을 토대로 해서 이 식을 유도해내야 돼.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반감기는 아예 그냥 문제 형태를 그냥 암기하고 있는 게 좋아. 어차피 2분의 1이 되니까 2분의 1을 거듭제곱으로 진행이 되겠다. 그럼 계속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따라 이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니까 고정되는 그럼 200년이라고 했으면 여기 200년. 여기 200 숫자죠. 그럼 위에 거가 숫자가 늘어나면 되는구나. 그래서 분자에다 집어넣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오늘의 확인학습은 이제 다음 보면은 유형 21에 보면은 지수 킬러 문항을 딱 4문제를 넣어놨는데 근데 여기 난이도가 뭐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아. 어쨌건 근데 얘네들은 뭐 수능에도 나왔던 문제고 그러니까 정답률을 보면 알 거야. 정답률 쭉쭉 보면 여기는 59%, 76%, 49%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이걸 뭐 퍼센트를 논할 필요가 없어. 아예. 쉬운 문제거든. 딱 오늘의 확인학습은 이렇게 4문제로 진행을 할 거야. 확인학습이 그러니까 그냥 이 문제를 풀면 돼. 풀고 나서 내가 풀이까지 진행을 해주는 거지. 오케이? 자, 시작. 자, 함수의 연속 파트 이제 들어가도록 할 건데 이게 단원의 구성도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돼. 이게 우리가 지금 함수의 극한을 먼저 배웠었잖아. 원래 극한을 배우고 나서 이제 연속으로 바로 진행되는 이유 자체도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원래 이제 파트 자체가 좀 여기서부터 먼저 설명을 해줄게. 자, 수열의 극한이라는 게 먼저 있어. 자, 수열의 극한이라는 건 사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A의 1, A의 2, A의 3 이런 식으로 나타내졌을 때 이게 바로 수열이잖아. 그치? 그럼 얘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될 거니? 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래프로 살짝 뭐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이제 함수의 극한이라는 건 뭐냐면 내용은 똑같은 거야. 내용은 여기도 A1, A2, A3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데 얘는 딱딱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수열이라는 게 그렇잖아. 자연수 번째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언급을 하게 되는 내용이잖아. 그치?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거 다음에 그거 다음에 그거 다음에 그거 다음에 그거 다음에 이거 전부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살짝 내가 그래프로 설명을 얘를 도우면 어떻게 될 거냐면 봐봐. 첫 번째 1일 때 몇이다. 2일 때 몇이다. 3일 때 몇이다. 4일 때 몇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뭐라고? 수열의 극한에 대한 개념이란 말이야.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추론하는 거. 근데 이제 함수의 극한이라는 건 뭐 1일 때 2가 나왔어. 뭐 2일 때 4가 나왔어. 3일 때 6이 나왔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이에 뭐가 나왔어? 뭐가 나왔어? 그 사이에 뭐가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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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얘가 바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이 파트가 바로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 얘네들이 이어서 그대로 함수의 연속으로 바로 이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를 다루게 되는 거냐면 어떤 숫자가 딱 되게 됐었을 때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과 함수값이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봐. 그래서 함수의 연속이라는 파트 자체가 나오게 된 배경은 바로 그래. 그래서 이게 왜 함수의 극한에서 함수의 연속으로 바로 이어지게 되는지 그 내용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좀 있고 그러니까 식을 정리를 하자면 아주 간단한 내용이긴 해. 뭐 1번 그리고 다음 여기 2번 여기 다음 여기 3번 자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는 거냐면 첫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할게. 이게 근데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 자 모든 수에 대해서 함수값이 존재해야 해. 이거는 먼저 뭐냐면 모든 A에 대해서 F의 A가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게 있으면 안 돼. 전부 다 존재를 해야 돼. 오케이?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여기는 그러니까 모든 A에 대해서 존재를 하게 된단 말은 이게 함수란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치? 함수값이 존재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근데 어떤 수로 갈 거냐면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이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X가 A가 됐었을 때의 함수값이 존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멍이 뚫려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리고 두 번째,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이제 fx라는 게 있었는데 그 x를 어디로 갈 거야? a로 갈 거야 라는 이 극한값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수가 있는 거고 이 값이 존재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유한확정값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 는 알파까지 써줄까? 는 알파 이런 유한확정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세 번째는 1번과 2번이 같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될 건데 물론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다 뭘로 풀 거냐면 얘로 풀 거야. 근데 이 개념이 왜 중요한 거냐면 그러니까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함수의 극한 할 때 한 문제가 그게 있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뭐가 fx에 곱해져 있었던 형태. 그거 기억나? 걔가 원래 정확하게 단원으로 따지면 함수의 연속이거든? 근데 함수의 극한이랑 함수의 연속은 내가 좀 같이 진행을 하는 편이야 원래. 자 봐봐.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는 거냐면 그래프로 내가 조금 더 이해를 도와볼게. 여기 봐봐. 그래프가 x축이랑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정도로 한번 잡아볼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x축이랑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x축이랑 y축이 이렇게 있는데 x축이랑 y축
자, 이 정도까지만 가자. 다시 마지막 x축이랑 y축이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너는 뭐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냐면 다음 내가 이제 그려주는 그래프는 뭐에 의해서 연속이다, 뭐에 의해서 연속이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자, 한 가지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돼 있다가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어.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거 첫 번째. 자, 다음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어느 한 숫자에 대해서 지금 숫자가 비어져 있어. 오케이? 자, 다음 세 번째. 이렇게 하나가 쫙 있는데 하나가 숫자가 딱 비어져 있다? 근데 걔가 어디 다른 수에 대해서 함수값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다음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야. 이차함수 꼬라지처럼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값이 비어져 있어. 형태 알겠지? 그리고 여기에 얼마만큼 올라간 값에서 이렇게 값을 갖게 될 거야. 오케이? 자, 다음 어떤 걸로 진행해 볼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한번 가볼까? 그래프가 하나가 이렇게 하나가 딱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 여기 값 존재하고 뭐 존재하지 않는 걸로 하자. 여기 값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값 존재하지 않아라고 이렇게 할게. 그림 이해되지 다? 근데 그러니까 저 그림은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그림은 함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것까지 물어볼 건데 지금 질문하면 안 되겠지? 자, 봐봐.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야. 오케이? 얘는 아예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그래서 함수의 극한 파트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그림으로 주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봐봐. 첫 번째 여기 한번 가볼게. 얘는 그러니까 뭐는 만족시키고 뭐는 만족시키지 않는 거야. 정확하게 얘기해보자. 1번은 만족시키는데 2번을 만족시키죠. 아, 함수값은 존재해? 근데 2번은 만족시키지 않아? 그러니까 3번까지 우리가 갈 필요도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계속. 자, 얘는 1번이 만족하지 않고 2번은 만족해. 근데 1번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밑에 단계로 갈 필요도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모든 교과서에 전부 다 이론으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거야. 왜냐면 얘랑 얘를 봤었을 때 얘가 더 쉬우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함수값을 보기가 편하잖아.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과정 자체가 뭐냐면 그냥 갔다 연속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는 직관적으로 우리가 봐도 바로 그냥 분간할 수 있잖아. 함수가 뭔지 판단하기 쉽고 그리고 그 값이 결정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먼저 판단을 하고 얘가 만약에 존재하지 않잖아? 그럼 밑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야. 과정 자체가 그래.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3번을 만족하죠. 1번, 2번은 만족시켰어? 오케이.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그것도 3번을 1번, 2번은 만족시켰어? 오케이.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그건 1번을 만족. 1번을 만족시키지 않은 거지? 오케이. 자, 다음 얘 같은 경우는 다 만족시키죠. 1번, 2번, 3번 전부 다 만족을 시켜버렸어? 오케이? 자,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그럼 연속이라는 그래프는 미분 계수와는 상관이 없는 거야? 미분 계수가 있으려면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미분 계수랑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여기에 대해서만 논할 거면? 그래서 단원도 그렇게 결정이 된 거야. 함수의 극한을 배우고 함수의 연속을 배우고 얘를 알아야지만 얘를 알 수 있고 얘를 알아야지만 이제 미분 가능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야. 자, 유형들 살짝만 한번 봐볼게. 두 번째 유형 저기 어디니? 페이지를 30페이지를 살짝 펴보자. 30페이지 살짝 보면은 157번 한번 살짝 봐보잔 말이야. 여기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도록이라 그랬어? 불연속이 되도록이라 그랬지. 근데 이건 출제자 의도 자체가 딱 숨어져 있는 거거든? 뭐냐면 어쨌건 분수 형태가 진행돼 있잖아. 그럼 반드시 어떻게 되면 불연속이야? 분모가 0이 나오면 무조건 불연속이지.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지금 x 분해라고 딱 정확하게 분모에 있잖아. 그럼 x가 0이 아니다라고 끝날 문제가 아닌 거지. 왜? 조금 더 크게 보게 된다면 x-x분의 4 자체도 분모니까. 이게 원래 심하게 되는 경우엔 3개, 4개까지도 나오게 돼. 이것도 0이 아니어야 돼. 그것도 0이 아니고 그거 확장 계속돼서 0 아니고 0 아니고까지 그거 전부 다 진행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거 좀 체크해주고. 자, 다음 이제 그래프 연속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그래프 연속들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없어. 예를 들어서 162번 같은 경우 한번 봐봐. 오케이? 보이지? 첫 번째에서 뭐를 물어봤냐면 맨 처음에 뭐를 물어봤어? x가 1로 할
자, fx 곱하기 gx인데 걔가 1로 갈 때의 값이 존재하냐 안 하냐를 물어봤잖아. 그치? 지금 이거 비유형이지, 비유형. 페이지 31페이지. 오케이. 자, 이렇게 됐을 때 값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물어봤어. 그리고 두 번째는 x가 1일 때는 연속이다 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자, 잠깐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아주 극심한 문제가 합답형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 기억, 니은, 디귿으로. 그럼 너희들이 뭐를 이제 언급하면 되는 거냐면 기억, 니은, 디귿을 우리가 순서대로 진행을 하잖아. 근데 이제 4점짜리 조금 어려운 문제를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기억은 쉽고 니은이 좀 어렵고 니은을 토대로 해서 디귿이 나오거든. 근데 더 어려우면 기억이 쉽고 기억도 조금 난해하고 기억을 토대로 해서 니은이 나오고 니은을 토대로 해서 디귿이 나와. 근데 여기 수학에 맹점이 숨어 있거든. 뭐냐면 기억이 맞다는 전제 하에 디귿이 나오게 되는 보통 니은이랑 디귿을 연결을 시키니까 그럼 니은을 봤었을 때 니은을 사용해서 디귿이 만약에 나오게 되잖아? 그럼 니은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맞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수학의 맹점들은 항상 숨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어려운 문제들을 풀게 될 때 있잖아. 완전 이제 수능형의 문제. 그땐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건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기억을 보면은 다시 기억은 1로 갈 때 극한값을 물어봤잖아. 그치? 근데 니은은 뭐를 물어봤어? fx가 1에서 연속이냐를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디귿은 뭘 가지고 물어봤니? 1에서 연속이냐 불연속이냐를 물어봤잖아. 그럼 어떤 거 두 개는 지금 연계가 돼 있는 상태가 될까? 기억이랑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지금 이 문제가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알려주는 거야. 난이도가 좀 중간 정도 되는 레벨의 문제였었으면 나 이거 지금 얘기 안 했을 건데 얘는 아주 쉬운 문제라서 어쨌건 우리가 손으로 풀 거잖아. 그래서 그 개념적인 이 수학의 맹점은 좀 가지고 있으란 말이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얘 간단하게 좀 먼저 정리를 해두고요. 그러면서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 여기 X축이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Y축이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봐볼게. 자, 여기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지금 이렇게 비어져 있어.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해당되는 값이야. 그리고 여기, 또 비어져 있는 값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 그냥 이거 직선의 기울기 1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아. 1처럼 안 보이니? 1처럼 안 보이면 다시 그려줄게. 이렇게 하면 1처럼 이렇게 보이지? 자, 봐봐. 자, 이렇게 돼 있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이제 개념적인 이해로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여기 163번에 나와 있는 그냥 이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와. fx에다가, f에, 1 플러스 x. 이러한 것이 연속이냐, 불연속이냐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게 되는 거거든? x가 몇일 때에 대해서, x가 0일 때에서 연속이 되느냐.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하게 되는 건데, 자, 봐보자. 그러니까 이걸 왜 내가 개념적인 이해로 좀 접근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어. 자, 첫 번째.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정의로 바로 진행을 하는 방법이야. 정의는 그냥 어떻게 진행하면 되지? 어쨌건 우리가 문제를 풀 땐 최종적으로 1번, 2번을 구해서 걔네들이 같은지를 보면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래서 방법 그대로 한번 접근해 볼 거야. 자, 1번은 뭐였었지? 그렇지. x에다가 몇을? x에다 0을 대입시킨 그 함수값이 존재하는지 보면 되는 거니까 0 대입시켜버리면 f의 0에다가 곱하기 f의 1의 값이 몇인지 그리고 존재하는지 그 값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한번 봐보자. 여기 딱 보게 된다면 여기 꼬라지가 뭐가 나오게 되는 거야? f의 0은 0이지. f의 1은 0. 그래서 답은 0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그럼 한 가지 작업만 더 하면 되겠네. 2번. 우리 뭐 해야지? 뭐에서의 뭐를 봐야 돼? 0에서의 극한값을 봐야 되는 거야. 그지? 0에서의 극한값. 근데 그럼 다시 우리 전 단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야. 0에서의 극한값이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두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됐었잖아? 0에서의 좌극한과 0에서의 우극한 이렇게 두 가지를 봐야 됐었거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선 뭐를 의미하라 하는 거냐면 이제 리미트 x가 0보다 조금 작은 거에서 오는 fx, f의 1 플러스 x 꼬라지 이거 하나 하고요. 따로 보고요. 그리고 리미트 x가 0보다 우극한으로 올 때의 fx, f의 1 플러스 x 이렇게 따로 봐야 된다란 말이야. 알겠니? 자, 그럼 계속 가보도록 할게. 봐봐. 그럼 얘네를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제 보게 된다면 얘 꼬라지는 그냥 0보다 작은 거니까 얘 0보다 작은 거고 얘는 이 x값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봐봐. 이 전체 값으로 보면 1보다 조금 작은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얘는 0보다 조금 작을 때고 쭉쭉 봐봐. 그럼 곱하면 몇 나와? 얘는 지금 1 나오니? 얘는
0 나오지? 그럼 곱해버리면 0 나오게 될 거야. 자, 얘는? 0보다 조금 더 큰 수면 얘는 뭐 나와? 앞에 거는? 마이너스. 근데 얘는 1보다 그럼 조금 더 큰 수잖아? 그럼 몇 나와? 0 나와. 그래서 극한값이 몇이라는 얘기야? 0이라는 얘기야? 그럼 최종적으로 대입값이랑 극한값이 같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된다? 연속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하지만 얘는 이제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게 만약에 문제가 나왔어. 서술형을 쓰라고 했어. 그럼 당연히 이렇게 할 거야. 뭐 물론 부연 설명 조금씩 해줘야 되겠지. 첫 번째, 뭐 전체적인 내용을 뭐 연속은 뭐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음을 보여야 한다. 첫 번째 함수값을 보면 뭐 이렇게 되고, 두 번째 극한값을 보면 저극한과 우극값을 따로 뭐 조사를 해야 되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근데 극한값은 0이다.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으므로 이건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지. 그렇지만 이제 좀 직관적인 방법으로 한번 봐보잔 말이야. 봐봐. 직관적인 게 아니라 좀 기하적인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보잔 말이야. 자, 얘의 그래프가 저렇게 나와 있잖아. 근데 하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봐봐. 지금 fx라는 놈 나와 있고 f에 1 플러스 x라는 놈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 그지? 그럼 이 그래프를 직접 한번 우리가 그려보잔 말이야.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보고 여기도 x축, 이렇게 y축 이렇게 한번 봐보잔 말이지. 자, 접근 잘할게. 봐봐. 자, 첫 번째 거 한번 봐볼게. 제 같은 경우에 지금 fx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고 여기 함수값 가지고 있고 여기 딱 가지고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야. 맞지? 근데 얘는 그럼 꼬라지를 어떻게 한 건지 봐봐. 저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니? x축 방향은 마이너스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보내버린 거야? 그럼 형태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겠네? 조금 아래쪽에다가 그릴까? 조금만 아래쪽에다 할게. 봐봐.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진행하면 될까? 여기다 진행할까? 여기다 이렇게 진행하자.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게 된다는 말이야. 자,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시킨 거잖아? 그럼 여기까지로 가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리고 또다시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 여기 포함 0 시켰고, 그리고 다음 여기에서 시작해서 원점을 지나게끔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된다는 말이지. 오케이? 자, 근데 얘네 둘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했어? 곱하라고 얘기를 했잖아.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걸 알려줄 거냐면 이게 눈물이론이라는 거거든? 눈물이론.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 파트, 이제 연속으로 이어져 있는 이 파트에서 내가 따로 개념적으로 너한테 새로 주입시킬 내용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냥 이 정의로 전부 다 진행하면 되는데, 그걸로 조금 이제 난해하게 되는 파트가, 한 파트가 생겨. 그래서 그걸 내가 그냥 아예 눈물이론이라고 이름을 만들어 버렸거든? 여기 한번 잘 봐봐. 어떤 fx라는 그래프가 있어. 자, 여기랑 좀 별개다. 얘에 대한 설명을 좀 한 다음에 이쪽으로 진행하도록 할게. 봐. 여기는 f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fx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어. 자, 봐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값은 포함하지 않고, 다시, 여기 값은 이제 포함을 시키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 여기 포함시키면서, 여기 포함 안 시키면서 이 값이 이렇게 나와 있는 꼬라지란 말이야, 함수가. 그래서 여기 값은 몇이라고 놓을까 하면 1이라고 놓고, 여기 3이라고 놓고, 여기 1이라고 놓고, 여기 2라고 이렇게 놓을 거야. 됐지? 근데 이제 2차 함수가 하나가 있어. 뭐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얘기를 하자. 뭐 최고차항 계수라는 말은 충분히 알아들을 거야. 그냥 계수라고 쓸게. 이렇게 돼 있었을 때 그거인 gx가 이렇게 딱 있는데 문제 자체가 이렇게 나오게 돼. fx에다가 곱하기 gx를 이렇게 딱 때려버렸어. 이거 곱하기야. 응? 근데 얘가 연속이 나온단 말이야. 그럴 때 gx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이렇게 나오거든. 이건 최고차항 계수. 자, 이렇게 나온 이쪽에서부터 나오게 시작이 된 건데, 그러니까 꼬라지는 내용은 좀 간단해. 봐봐. gx라는 게 만약에 뭐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쨌건 간에 뭐 여기를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여기에 대한 함수값을 내가 p라고 한번 내가 설정을 한번 해볼게. 근데 어쨌건 정확한 정의대로 보게 된다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럼 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원래 좌극한이라고 보면 얘는 좌극한이 2가 나왔고 얘는 좌극한이 p가 나왔을 거 아니야. 두 개 곱해버리면 뭐야? 2p지? 그치? 그리고 이제 우극한을 보게 된다면 얘는 1이 나왔고 얘는 p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두 개 곱해버리면 뭐 나와? p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대입값을 보게 된다면 얘랑 얘니까 뭐 둘 중에 하나 나오게 되겠지. 어쨌건 중요한 건 좌극한이 2p고 우극한이 p란 말이야. 걔네 둘이 같아져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p가? 0이 될 수밖에 없어. 똑같은 개념으로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할 수 있어. 그래서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여기랑 여기를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지날 수밖에 없다. 이 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꼬라지를 보면 이렇게 눈이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걸 눈물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이게
불연속인 그래프랑 연속인 그래프를 곱하게 될지라도 그래도 곱한 함수는 연속이 될 수 있어. 반대로도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아, 반대로는 아니고 한 가지 더 이것도 할 수 있다. 불연속 그래프랑 불연속 그래프를 곱해버리잖아. 그래도 연속이 나올 수도 있어. 뭐 그거에 대한 가장 뭐 일반적인 예는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지. 살짝만 그냥 나타내 보도록 할게. 여기 그래프가 플러스 1로 이렇게 나와. 근데 여긴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나와. 오케이? 두 개를 곱해버리면 꼬라지 계속 어떻게 되겠어? 연속. 그리고 하나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1 나오다가 플러스 1 나와. fx랑 gx 곱해버리면 전부 다 마이너스 1 나오지? 그럼 연속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근데 변수 잡기가 너무 많거든, 난해. 그래서 이 파트는 잘 나오질 않아.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은 잘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나온다 하는 것들 엄청나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내가 들어가게 된다면, 봐봐. 이쪽에 지금 불연속인 점이 하나 있지? 물론 여기서 x가 0일 때 연속이냐를 물어봤기 때문에 0에서만 우리가 신경 쓰면 되는데, 여기 0에서 어떻게 돼? 불연속이지. 근데 여긴 0에서 무슨 값을 가져? 0을 갚잖아. 알겠니? 무슨 말인지? 이게 정확하게 눈물 이론 때문에 그냥 얘는 보자마자 아, 연속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는 우리가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면 바로 기하학적으로 이동을 해서 이걸 눈물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불연속이지만 직접 보게 된다면 좀 더 이렇게 내라고 직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쉬울 수가 있고 아니면 이 방법이 좀 더 쉬울 수가 있어. 이게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맞지? 그래서 문제를 보고 나서 뭐가 더 빠르게 될지도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한 문제만 지금 살짝 건드릴 건데 살짝만 넘겨볼까? 합성함수 국한은 우리가 좀 진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걸 바로 진행할 수 있는지 한번 볼 거야. 164번 있지? 164번 지금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볼 거야. 자, 시작.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는 애들이 정말 많아. 그럼 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안에 것부터 봐, 밖에 걸로 봐라고 그냥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게 사실 이게 그러니까 y는 fx라는 그래프잖아. 그치? 그래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x 값이 뭐 3으로 간다, 리미트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은 뭐 지금 0으로 봐볼까? 0으로 간다고 이렇게 본단 말은 엄밀히 따지면은 얘는 이 상태의 식을 우리가 분석을 살짝 해보면 x가 0으로 갈 때 그럼 fx는 어디로 가니? 라고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x가 0으로 가는 극한값은 우리가 0보다 큰 거, 0보다 작은 걸 보는 거니까 사실 여기가 지금 0이었었잖아. 0보다 큰 거랑 0보다 작은 게 어느 쪽으로 다가가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fx, y 값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x가 어디로 갈 때 이 방향성이 엄청 중요한 거고 그때 무슨 값을 가지고 우리가 논해? y 값을 가지고 논한단 말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상태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도 해도 마찬가지란 말이지. 뭐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어. f의 x라고 이렇게 보게 된다라도 이 안에 거 그러니까 x가 0에 대해서 이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정의역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성을 따져줘야 되는 건데 이제 전체 커다란 함수를 보여야 한다면 이 fx 전체가 바로 뭐가 된다? 정의역이 된다. 그래서 fx도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논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 맞지? 오케이. 자, 계속. 자, 나 이제 함수가 두 개로 갈려진 형태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거거든. 다음 식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뭐 예를 들어 뭐 여기는 fx라는 식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여기는 gx라는 식이 진행이 돼. 근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여기는 x가 3이었을 때라고 돼 있고 이건 x가 3이 아니었을 때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그냥 표기법이 다를 뿐인데 그걸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 막 함수식이 막 두 개, 세 개로 나눠져 있으면 막 되게 막 헷갈리고 막 그렇다 막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어. 세 개로 fx랑 gx랑 얘는 hx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뭐 x값이 3보다 작게 나온다. x가 3이었을 때다. 근데 여기는 x가 3보다 크게 나온다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그러니까 형태는 근데 똑같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연속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좀 편한 거야. 연속의 정의가 뭐였었지?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를 우리가 만족을 시켜야 되잖아 일단. 근데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뭐였었어?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바로 함수값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바로 뭐야? 함수값을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지. 오케이? 자, 그럼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럼 뭐냔 말이지. 얘가 바로 3이 아니었을 때의 식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이런 거야. 자, 위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 내가 살짝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3일대의 값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여기가 딱 비어져 있단 말이야. 3일대의 값이. 그리고 3일대의 값이 다른 걸로 나오게 돼. 자, 이거란 말이지. 그래프로 굳이 그리게 된다면. 오케이? 자, 그럼 얘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 얘도 한번 예를 들어버리면 꼬라지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얘는 그냥 간단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얘는 3보다 작은 거잖아. 3보다 큰 거잖아. 그럼 얘는 뭐로 나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 3 정확한 오케이. 좌극한이랑 우극한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굳이 내가 다른 그래프로 한번 그려버리게 된다면 3이 만약에 여기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서 꼬라지가 이런 식으로 나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 값이 하나가 결정이 돼. 여기 값 비어져 있고. 오케이? 그리고 여기 값도 비어져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위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물론 지금은 내가 연속이 아닌 두 그래프를 가지고 얘기를 해줬지만 당연히 문제에서는 뭐가 구성이 되겠어? 연속이 되는 놈을 구성으로 나오게 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사실 그냥 무조건 문제가 당연히 연속인 게 나왔을 테니까 그냥 극한값이랑 대입값이랑 같다라고 풀어도 상관은 없어. 하지만 우리가 이 개념은 정확하게 좀 알고 있자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었을 때 뭐 이 값을 만약에 K라는 미지수로 주게 됐어.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값을 뭐 A라는 미지수로, 여기 값을 B라는 미지수로, 여기 값을 C라는 미지수로 만약에 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야. 자, 그렇게 된다면 여기는 연속이 되려면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K가 뭐 여기는 L이라고 할게. K랑 L이랑 같아줘야 되겠지? 여기는? A값, B값, C값이 무조건 같아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미지수로 나오게 되더라단 말이야. 다른 함수로 나오게 되더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론은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조금씩 가게 되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x-1에 대해서 fx고 뭐 어떤 저쩌고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될 때 문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냐면 그냥 fx라고 하고 이거 x-로 나눠버리면 x-1분의 꼬라지 이렇게 딱 나와. 그리고 여기에 극한값을 구할 수 있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의 극한값 그냥 이렇게 풀어버리고 답이 지가 맞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얘도 이것도 틀린 방법이야. 근데 답은 무조건 맞지. 아까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좀 다르다 하더라도 틀리다 하더라도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답이 똑같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맹점을 가지고 있다고. 봐봐. 자, 여기 나와 있는 식은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해줬어야 되는 거냐면 집중 잘할게. 봐봐. x-1로 그냥 나눌 게 아니라 x-1이 0이 아니면 나눌 거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얘는 fx는 x-1분의 저 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두 번째 x-1이 만약에 0이면 어쩔 거냔 말이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 0이면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여기가 0 나왔으니까 여기도 0 나와야 되지. 사실 그게 바로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얘가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럼 얘는 뭐겠어? 극한값을 얘기하는 거겠지. 근데 당연히 단서로 여기 조건이 뭐가 붙냐면 모든 실수에서 연속 가능할 때 fx가 이런 식으로 말이 주어져.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밑에 있는 게 함수값이고 위에 있는 게 극한값이란 말이야. 얘네 둘이 같게 됐었을 때라고 문제에서 조건을 알려주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 몇일 때였었어? x가 1일 때 함수값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x가 1일 때 극한값을 구해버리면 밑에 거랑 위에 거랑 같아야 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얘네 원리가 있었을 때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걸 정확하게. 맞지? 간단하게 정리해놓고 지금 이해하게 된 부분까지 살짝 정리를 해줘. 이거 그냥 얘야. 이거 그냥 적어놓으면 나중에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거든? 이게 다른 풀이고 잘못된 풀이고 얘가 올바른 풀이다라는 거 이거 다시 한번 진행을 해주길 바래. 봐봐. 시작. 그리고 나서 바로 뭐를 좀 진행을 해볼 거냐면 176 있지? 176하고 184 있지? 176, 184 빠르게 한번 진행해볼 거예요. 얘네 정리하고 시작. 자,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근데 중간값 정리라는 이름이었었어 원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중간값 정리라고 이렇게 했었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값 정리로 지금 바뀌게 된 거야. 그러니까 뭐 그 내용은 뭐 알 필요는 없는데 이런 거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 사이값 정리라는 말보다는 중간값 정리라는 말이 나는 조금 더 익숙하고 좀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중간값 정리라고 얘기를 불러. 나도 계속 그렇게 불러왔었고. 근데 그냥 뭐 그렇다는 거.
한번 봐봐. 내용은 진짜 병신 같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진짜, 이 파트를 내가 제일 싫어해, 제일. 그러니까 애들한테 가르칠 이유가 없는, 참. 봐봐. 이걸 왜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A가 있어. 여기가 B가 있어. 그냥 들어봐. 너무 간단한 거니까. 자, 일단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문제가. 연속인 어떤 fx라는 그래프가 있어. 근데 그 그래프가 a를 대입시킨 함수값을 봤더니 fa는 0보다 큰 값이 나온대. 양수래. 그리고 fb는 0보다 작은 값이 나온대. 그럼 R은 0보다 큰 값 어딘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0보다 작은 값 어딘가까지 간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이게 연속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좌우에 대한 극한값과 대입값이 무조건 같은 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림이 막 이런 식으로 요거 안 돼. 오케이? 함수값이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하고 그리고 극한값이 있는 그러한 함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연속인 그래프여야 돼. 그렇게 된다는 조건이 있다는 전제하에 보게 된다면 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A랑 B 사이에 무조건 하나는 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이게 사이값 정리야. 진짜 개똥이지. 그러니까 왜 얼마나 이게 개똥인 거냐면 막 문제에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와버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봐봐. 그러니까 근이 보이면은 좀 쉬울 거 아니야. 근데 근이 잘 안 보이는 그래프가 막 주어져. 막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 잡아볼게. 자, fx가 예를 들어서 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에 플러스 뭐 12x에 플러스 4 뭐 이런 식으로 됐다고 쳐보자. 이런 거 근이 딱 나오냐고. 안 나오잖아. 근데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다음 중 어디 사이에서는 적어도 한 근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나와. 그럼 그냥 뭘 찾으면 되겠어? 대입시켜서 부호가 다른 놈들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은 간단한 거거든. 그러니까 얘를 그림을 그려보면 그러니까 지금 대충 했으니까 몰라. 4차 함수니까 대충 이렇게 된다고 한번 예상을 해볼게 그냥. 이렇게 된다면 여기 그냥 근을 갖겠다. 그러면 여기보다 작은 수를 대입하고 여기보다 큰 수를 대입시켜서 여기랑 여기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근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병딱 같잖아. 아니 여기랑 여기 사이에서도 또다시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대입시킨 값 얘를 대입시킨 값 봐서 얘는 음수 얘는 양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자면 f의 a랑 f의 b를 이렇게 곱해봤는데 걔가 0보다 작아. 그렇게 된다면 누구랑 누구 사이에서? 오케이.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X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근을 갖는다라는 게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두 개가 세 개가 나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사실 이건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었던 거지 원래.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돼서 어쨌건 음수만 만족시키면 되는 거니까. 여기 양수랑 여기 음수만 만족시키면 되기 때문에 세 개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게 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근데? 애들이 막 가끔 이런 식으로 막 쓸데없는 소리 하는 애들이 있어. 막, 선생님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뭐가 아니야? 연속 자체가 안 되지. 함수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줬을 때. 근데 이게 문제가 가끔 어떻게 나오는 경우가 있냐면, 진짜 개 똘추처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진짜 완전 개 난감해. 나도 난감해. 어떻게 나오냐면, 2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은 값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럼 사이에 있는 수들 중에서 적절한 숫자를 대입해서 양수에서 음수 바뀌는 구간을 찾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조립해보면 할 수가 없게 나와. 그러니까 이 파트를 내가 그래서 개똥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쓰여 가끔. 근데 대부분 어떻게 쓰이냐면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 5번 이렇게 나온 다음에 여기는 0에서 1, 1에서 2, 2에서 3, 3에서 4, 4에서 5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그럼 이거 풀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 뭐밖에 없을까? 직접 대입을 시켜야 돼. 직접 대입시켜서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를 찾으라는 얘기야.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기 때문에 무조건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얘는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개똥이니. 내용 설명해주기도 싫어 사실. 근데 많이 쓰여. 그러니까 얘를 토대로 해서 문제들이 많이 구성이 돼. 예를 들어서 지금 한번 봐봐. 예를 들어 지금 196번 한번 봐볼래? 196번. 이걸 얘야. 답을 쓰시오가 아니라 교점을 가짐을 보이시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얘는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196번 시작.
아주 좋아.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잖아? 그러면 201번처럼 나와. 201번 축으로 하나만 더 진행을 해보자. 시작. 자, 봐봐. 확인학습은 일단 이 목요일 수업 같은 경우에는 208번 내가 체크하는 것 지금 빨리 진행을 해봐. 어허. 208번 그리고 넘어가. 이거 쫄 필요가 전혀 없어. 208번이랑 212번이랑 나도 원래 처음 진행할 때 C단계를 잘 안 하거든? 근데 이 파트는 워낙에 그냥 딱 정형화되어 있는 상태라서 얘네들은 다 진행할 수 있을 거야. 216번이랑 이렇게 세 개만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 그럼 자, 시작. 오케이. 이게 확인학습이니까 학원에서 마무리를 짓고 가는 내용들이지. 한 번 더 마무리를 짓고 나서 가자. 봐봐. 지금 수학 1.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오늘 숙제를 내주고 목요일 날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화요일에서 목요일이 날짜가 적어서 그래서 이거 숙제 내우면 아마 100% 못 외울 거야. 난이도가 좀 많이 어렵거든 이거. 지금 숙제로 준 거. 그래서 이건 편의상 목요일 날 줘서 화요일까지 숙제를 해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저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를 해오면 되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지금 확인학습 때는 9번이랑 29번이랑 35번 얘네 세 개는 정확하게 풀고 이거 설명까지 듣고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연속 파트는 지금 세 번째랑 네 번째 거 유형별로. 근데 만약에 두 문제만 있으면 그냥 뭐를 푼다? 1, 2번을 풀면 되는 거고. 막 1, 2, 3, 4, 5, 6번까지 있으면은 그럼 무조건 3번, 4번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 만약 1, 2, 3 이렇게 돼 있으면 2, 3번을 풀면 되고. 무슨 말인지 알지? 오케이? 자, 진행하자. 시작. 자, 봐봐. 원래 처음에 있었던 지금 그게 아니었었잖아. 35번이 문제가 뭐였었지? 4의 x승분의 더하기 2분의 4x. 4의 x승 더하기 2분의요? 네. 더하기 2분의 4의 x승이랑 지금 이렇게 돼 있었던 거잖아.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조건을 한번 봐볼 건데 기억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 f 2분의 1은 2분의 f의 2분의 1은 2분의 1이 나온다 꼬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 그리고 두 번째 니은은 f의 x에다가 더하기 f의 1 빼기 x를 이렇게 때렸을 때 그래서 뭐가 나왔다? 1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볼 거란 말이야.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건 3의 x승 플러스 몇이었었니? 3분의 위에 뭐 나와? 3의 x승 꼬라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일단 어떤 숫자를 대입시켰을 때 이게 일정한 값이 나오게 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또한 여기가 지금 2분의 1이라는 값이었잖아. 근데 여기서도 x랑 1-x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여기다 둘 다 2분의 1을 대입시켜버리면 똑같은 숫자가 나오게 된다. 이게 지금 핵심이 된다란 말이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똑같은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거란 말이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4의 x승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루트를 씌워버리면 2가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여기는 2분의 1의 형태가 진행이 된 거고 얘는 지금 루트를 씌워버리면 2분의 1이 나오질 않잖아. 그치? 그럼 얘가 바로 문제가 이제 구성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수가 있게 되겠지. 자, 기억 1번 f에다가 2를 대입시켜버리면 얘는 몇이 나오게 되니?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자, 그럼 다시 니은식이 어떻게 나오게 될까 그럼? 오케이. fx 플러스 오케이. f의 2-x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어떤 숫자의 대칭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아무튼 그래서 얘는 지금 꼬라지가 몇이 나와? 1이 나오지. 둘이 똑같은 수니까. 근데 잠깐.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뭐를 유도를 하라고 했었냐면 디귿 같은 경우에 보면 몇부터 몇까지 대입한 걸 더하라고 얘기를 했잖아. 몇부터 몇 가지라고 얘기했어? 1부터 100까지. 자, 시그마 k가 1부터 100까지를 더했다고? 네. 오케이? 그럼 f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 101분의 k. 101분의 k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지. 그럼 형태를 한번 가보자. 여기도 1을 대입시켜버리면 그럼 101분의 1 그리고 101분의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돼 있는 거지. 그리고 맨 마지막 전에 거 한번 봐볼까? 맨 마지막에 두 번째 거. 그럼 101분의 100 이렇게 되겠고 플러스 여긴 101분의 99 아니요. 두 번째 게. 그러니까 맨 마지막 전에 거. 그러니까 이건 맨 마지막 거. 100까지야? 자, 여기 99까지고 여기가 100까지. 여기가 100까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질들을 이용하냐면 니은에 썼던 성질 그대로 이용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가 x랑 1-x라고 진행이 돼 있으면 두 개 더해버리면 1 나온 성질을 이용할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얘랑 얘 두 개를 얘가 더해버리면 꼬라지가 몇 나와?
1 나오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x면 얘가 1-x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거란 얘기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f에 전부 다 속해져 있는 거고 그럼 얘네들 더해버리면 1 더해버리면 1 더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활용되려면 얘는 그럼 어떻게 활용될 수가 있게 되겠냐고. 101분의 1하고 k가 1부터 200까지 201까지. 오케이.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이게 무슨 식인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얘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지금 9번이랑 35번을 같이 지금 진행하라고 얘기를 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근데 항상 문제들이 이래. 얘가 지금 아마 35번이었을 거야. 그지? 얘가 35번이고 얘가 9번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좀 항상 가져야 되는 습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봐봐. 좀 어려운 문제를 풀었어.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파악을 했어. 그럼 그 문제를 어느 정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나중에 그거에 비슷한 문제들을 한번 진행을 했었을 때 형태건 뭐건 뭐 유형이건 아니면 원리건 비슷한 문제를 봤었을 때 이거 어떤 문제에서 활용했던 거랑 조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바로 진행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또한 같은 유형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완전 달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를 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어디를 지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어떻게 된다라고 이렇게 풀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그 풀이 방법대로 진행하면 되지만 얘 같은 경우엔 똑같은 형태의 식이지만 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나타내는 식이잖아. 그치? 그럼 다시 얘를 얘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다시 얘를 얘로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야.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는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나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어떤 점을 항상 지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되겠다라는 식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게 됐을 때 항상 우리가 잘 기억을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세 문제를 풀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잘 모르게 될 수가 있지. 지금 딱 봤는데도 그냥 문제 푸는데 급급할 수 있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애들이 다 그래. 그러니까 좀 이런 습관도 계속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문제에서 출제자 의도는 뭘지도 계속 생각을 하고 이런 정도의 좀 습관이 좀 필요하다는 거. 오케이? 됐지? 얘 간단하게만 정리해 놓으면 될 것 같아. 시점 불러줘 볼래?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갔어? a로 갈 때 fx를 때렸지? 그게 지금 무한대로 갔다고 정확하게 알려줬단 말이야. 그지? 그 다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번엔 형태가 어떻게 나왔냐면 fx분의 원래는 우리가 위에는 gx 형태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루트의 gx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보여? 그치? 얘 몇이라고 나왔어? 1이라고 나와 있어? 오케이. 자, 이걸 보고 나서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거야. fx분의 루트 gx라고 돼 있지? 그치? 그럼 차수는 어떻게 되겠니? 차수는 2배.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게 2의 n승 차수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우리는 지금 다항함수만 하고 있으니까 그럼 위에 있는 분자는 n승에 관련된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거. 그 정도까지 우리가 진행을 했었어야 돼.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나서 계속 가도록 할게. 근데 문제에서 어떤 걸 구하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 불러줘 볼래?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가 a로 가게 될 때 로그 fx분의 로그의 f의 x 분의 위에는 로그 gx. 로그의 gx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풀어야지 개념으로 정확하게 접근하고 문제를 푸는 게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줬어야 된다란 말이야. 어떻게 접근하는 게 제일 좋을까 그럼? 여기 분자에 루트 gx라고 음. 그러면은 잘 모르겠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좀 개념에 부합하는 문제가 될 거란 말이지. 봐봐. 어쨌건 지금 fx분의 gx가 나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위랑 아래랑 차수가 똑같게 된다면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라고 됐었을 때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는 게 그게 일단 기본적인 원리였었잖아. 그치?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진행할 수는 없어. 그잖아. 왜? 하나는 루트 안에 있고 하나는 루트 밖에 있으니까. 그럼 이 식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유도해야 되는 건 뭘까? 최고차항 개수로 최고차항. 근데 이게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도 진행은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다항함수의 극한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x의 2n승이다, x의 n승이다 이렇게라고 설정해놓고 해도 상관은 없어 사실은.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정확한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일단 내가 팁을 좀 잠깐 드리자면 봐봐. 여기다 만약에 내가 2분의 1을 2를 곱하게 된다면 네. 자 마무리 다시 해봐. 시작. 팁을 이 정도 드린 다음에 다시 풀 수 있는지 좀 봅시다. 하이. 로그가 분리돼 있는데 그니까 그게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이야.
접근해봐. 자, 볼게. 뭐 형태는 간단해.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뻔하거든. 근데 이게 왜 지금 난이도가 좀 있는 걸로 내가 뒤에다 넣어놓냐면 정확하게 개념을 풀라는 얘기야. 애들이 이렇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게 풀이가 안 될 것 같이 느껴져. 그 이유가 뭐냐면 봐봐. 예를 들어 이런 식이야. 여기를 우리가 살짝 바꿔줄 건데 여기다 2를 곱하고 2분의 1을 곱하게 된다면 다시 로그가 아니지. 다시 리미트 x가 a로 이렇게 접근하게 될 때 보자. 2는 어쨌건 앞으로 끄집어내도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2는 가만히 내비두도록 하고 그럼 여기가 분모가 아니 분자가 2분의 1에다가 로그에다가 gx를 곱한 형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거고 그지? 그리고 밑에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로그에? fx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지? 그지? 그러니까 얘 꼬라지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야? 여기를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노릇이니까 그럼 다시 한번 봐보자. 얘는 그럼 2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가게 될 때 형태 잘 봐. 자 밑에는 뭐가 있었냐면 로그에 fx라는 건 가만히 있을 거야. 내비둬. 근데 위에는 지금 로그에 어떻게 돼 있어? 루트에 gx 이렇게 형태가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서 이제 정리를 시작을 하는 거야. 선생님 여기는 그냥 fx랑 루트 gx가 있는데 여기는 fx랑 루트 gx가 로그가 씌워져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찾는 게 목적이 되는 거란 말이야. 한번 봐보자. 형태를 그러면 여기는 지금 루트 gx가 있는데 그놈 자체에 바로 fx가 나눠져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그걸 바로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일단 첫 번째 드는 생각 이거 하나밖에 없지 사실. 여기에 뭐 fx 이렇게 나눠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로그의 성질 중에 하나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따로따로 합으로 끄집어낼 수 있잖아.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봐봐.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 말이야 일정한 기준이 있고 선이 있어야 돼. 수학은 항상 그렇거든.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게 된다면 밑에는 로그에 fx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게 되겠고 자 위에 한번 가볼게. 위에 꼬라지는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앞에를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냐면 fx 여기를 fx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야.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을 거야. 그래서 따로따로 쓰게 된다면 로그에 f의 x 꼬라지에다가 플러스 로그에 여기 형태가 어떻게 되니? fx 분의 루트의 gx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겠다는 거 눈치챘어? 됐지? 이해되지? 그럼 얘 따로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겠고 근데 우린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 뭐가 있냐면 얘 형태가 어떻게 되니? 0. 그리고 fx 꼬라지 자체가 지금 무한대로 가는 형태긴 하지만 우리가 위에랑 아래랑 차수가 지금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긴 따로 몇으로 수렴하게 되겠다는 거, 1로 수렴하겠다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얘랑 따로 이렇게 딱 때려버리게 된다면 그럼 이 전체 수는 그럼 극한값이 몇이 나오게 되겠다? 1이 나오게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게 된다는 거. 괜찮지? 뭐 나쁘지 않을 거야. 근데 이걸 마지막에 이제 답 정리하는 걸 잘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정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좀 그래. 이쪽 파트의 문제들이 좀 이런 식이거든? 근데 따지고 보면은 억지는 아니야. 문제에서 어쨌건 조건 자체가 fx분의 루트의 gx가 있기 때문에 이 형태를 무조건 끄집어내라라는 거야. 근데 형태를 보면은 그냥 이 상태 아까 이 노란색 보지 않으면 노란색 안 보면 그냥 로그의 fx분의 로그의 루트 gx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fx분의 루트의 gx 저걸 연결시킬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이 문제는 못 푸는 거야. 그리고 아마 여기까지 정리를 안 해봤을 거야. 이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거든? 이거 생각은 가능한데 근데 그래봤자 루트의 gx 로그 따로 있으니까 이거 진행 안 될 것 같은데 해서 아예 못 들어갈 확률이 높단 말이지. 오케이? 뭐 괜찮아 이거. 살짝 깔짝깔짝 거려놓자. 시작. 그럼 이것까지 하면 이제 오다운트 마무리 지어놓는 거지? 오케이.